반갑습니다. 예. 왜 표정 왜 이렇게 어두우세요? 들어오시 힘드셨어요? 아 계단에 있는데 누구야 도대체 오늘 막 그래가지고 막 제가 조용히 지나갔어요. 미안하더라 내가 오늘 서서 죄송해 내가 다음 달부터 내 조정 좀 할게요. 제가 어머니 그 말씀드려가지고 제가 매달으니까 많이 불편을 초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오신 분들 굉장히 환영하고요. 예. 저도 이제 제 파트너지만 소돈한테 많이 배웁니다. 왜냐하면 그 일반인들이 어떤 그런 변화라는 그런 트렌드를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변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간단히 제가 소개하면 이름은 이제 김민기고요. 이 사업한 지 12년 됐어요. 저도 옛날에 사업 설명 들을 때 어떤 분이 제가 사업 10년 했습니다. 그러면 우와 대박이다. 엄청 많이 했다.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10년 하면 많이 할 것 같죠. 진짜 시간 진짜 금방 가요. 정말 금방 가고 중요한 거는 저는 처음 시작할 때 이 사업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걸 좀 알았어요. 쉽게 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쉽고 어렵고 떠나서 시간이 투자가 돼야 된다. 그렇다면 그 시간 동안 난 조금 알차게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참 잘했던 생각이에요. 사업을 잘해야지, 뭐 빨리 성공해야지 그 생각보다는 어차피 내가 시간을 보내는데 그 시간을 내가 알차게 보내겠다. 사실 사업보다 난 더 중요한 게 내 삶이었거든요. 내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쵸?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처음에는 이 사업 좋다고 사업에 많이 집중하고 있지만 실제로 뭐 사업이 잘 될 때는 기쁘다가 안 될 때는 뭐 그러다가 하다 보면 돌아보면 자기 삶에 충실했던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저는 뭐 많은 것을 얻었다 뭐 이런 것보다는 많은 경험을 했고 그 경험 속에서 얻었던 그 교훈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다면 오늘은 이번 회견도 마지막 제가 오피셜하게 하는 지로앱이고 저 역시도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생각도 좀 나눴으면 좋겠고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나 그리고 어떤 것을 제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은가 그걸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030 맞죠? 네. 죄송합니다. 계속 확인해. 몇 명이 헷갈리게 한 사람 있어가지고 뉴트리아치 좀 많이 드세요. 파파. 해주겠죠. 해주세요. 아까 전에 이제 소돈이 얘기했듯이 변화 속에는 위기하고 기회가 공존한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면 지금 변화의 시대라는 거 아세요? 네. 그럼 그 안에 위기도 있고 기회도 있겠네요. 네. 아니 이건 교과서인데요, 그렇죠? 네. 근데 무엇이 위기고 뭐가 기회인지는 그게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에게 과연 그런 기회라는 건 있는가? 저는 무슨 스피치를 하거나 그럴 때 저희 파트너는 전혀 안 짜거든요. 저희 파트너들도 제가 바로 하기 전에 바로 알려줘요. 이번 해야 돼 막 이렇게 알려주기 때문에 왜냐면 저는 그게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게. 근데 제 첫 번째 기사도 이거예요. 이거 아까 또 얘기했던 초등생 주로 교사 대기자만 3,800명. 그렇죠? 이거 왜 그럴까요? 왜? 인구가 주는 걸 예측을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정부도 예측 못했지만 개인도 예측을 못했어요. 그 생각은 하지 않죠. 왜? 인구 문제는 인구라는 단어는 개인이 쓰는 단어는 아니거든요. 왜? 인구라는 단어는 뭐 정부 자료나 기업에서 얘기하지 인구라는 단어를 대화할 때 너는 요새 우리나라 인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런 대화를 하지 않죠. 우리가 쉽게 쓰는 단어를 가지고 가는 경제가 미시경제고요. 어떤 정부 기관이나 어떤 단체에서 내는 자료에서 나오는 용어들이 거시경제예요. 워딩인데 워딩이 틀려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커뮤니케이션, 컨버세이션에서는 거시한 단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부채, 우리나라의 어떤 외환, 뭐 그런 보유 이런 건 나 별로 관심 없어요. 오늘 이번 달에 당장 내야 되는 카드 기입비용 이런 게 이제 바로 와닿는 거지. 그냥 카드가 완전 미시경제잖아. 완전. 그런 거죠. 뭐 이런 거. 일본도 로스쿨 절반 안 뽑아요. 왜 그랬을까? 변호사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가정 자체가 틀린 거죠. 첫 번째, 인구가 늘지 않아요. 두 번째, 사람들이 사고 많이 치지 않아요. 사고 치기 전에 미리 물어보기 때문에. 옛날엔 법적인 분쟁 같은 거, 민사나 형사 같은 것들은 했는데 몰랐던 거야 그냥. 그럼 소송 걸면 걸리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뭐 하기 전에 다 물어봐요. 다 물어봐. 뭐 될까? 그러니까 웬만한 계약 거래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은 미리 해결하죠. 완벽하게 커버는 안 되지만 옛날보다 훨씬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판례 같은 거 하면요, 자기 케이스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아, 이런 케이스구나, 이런 케이스구나. 그러면 옛날 같으면 변호사를 10시간 만날 걸 1시간 만나면 돼요. 내가 정리해서 오거든. 옛날 같으면 변호사도 시간당 돈 받거든요. 상담 차지가. 근데 옛날에는 이것저것 가정도 물어보고 이래가서 했는데 지금은 본론만 딱 물어보니까 딱 그렇잖아요. 약국 가면 뭐 약 주세요 바로 얘기해버리잖아. 그냥 내가 다 검진 다 하고. 그렇다면 내가 이 사람 환자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서 하는 정보를 몰랐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안다는 전제에 그 시간을 많이 보내서 차지를 받았는데 그게 없다라는 거죠. 그냥 점점. 그리고 뭐 자영업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기사 보면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야, 정말 사회 어렵다. 정말 우리 어떡하라고. 젊은 친구들 생각하거든요. 기회가 없군. 우리 부모에서 해야 되는데. 전 반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회는 바깥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기회가 그게 기회인지 알 수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 능력이에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20대들이 기회 없습니다. 오케이. 그럼 넌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은 있냐? 그럼 그 눈을 키우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냐? 되지 않다면 기회 암만 많이 있어도 아무 소용 없다라는 거죠. 탓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야, 이거 봐. 기회 없어. 저는 오늘 뭐 전문직도 안 된다. 교사 안 된다. 잘 어려우니까 여러분 암해하십시오. 이거는 완전 100 레벨 중에 0.3레벨 정도 스피치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고. 이거는 그냥 거시적인 거예요. 그냥 이거 얘기한 적도 뭐 하지 않아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지금 변화 시대라면 어느 부분이 변하고 그 변화 속에 내가 취할 것은 무엇인지를 계속 알아보려는 자세가 있느냐 없느냐지. 변화가 온다 뭐 이렇게 말은 하지만 자기가 모르는 분야에서 뭔가 찬스가 왔을 때 이런 미팅인데 한번 들어볼래? 뭐 해볼래? 이런 책을 봤을 때 그런 것들을 알아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멘탈리 리타드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정서적으로 게으르다는 거지. 게으르다는 거는 늦잠 자고 막 천천히 이런 게 아니에요. 어제처럼 똑같이 살려는 게 게으르다는 거예요. 그게 편하니까. 새로운 습관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만남을 한다는 건 굉장히 스트레스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려워도 될 사람은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멘 안 해도 되는 사람 돼요. 아멘 해도 안 돼요. 그거 모르셨어요? 근데 얘기해 드릴게요. 사실 해도 안 된다니까 그런 사람은. 그게 되는 게 이상하지. 그렇잖아. 출퇴근도 없이 내 자본도 없이 내 점포도 없이 하는 일인데 얼마나 민감도가 세야 되는 일인데. 그러면 왜 나 초대했냐. 나 그렇게 민감도 안 센데. 그럴 수 있잖아요. 나 민감도 안 세. 왜 불편하게 와서 그렇게 하는 거야. 자, 이 자리는 여러분한테 아메이 사업을 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기회를 보는 자리예요. 민감도는 어제 꺼져 있다 오늘 켜질 수 있는 거예요. 어제까지 난 절대 시집 안 갈래 이런 사람도 오늘 누구 만나면 민감도라는 건 능력이 아니거든. 민감도라는 건 태도와 감각이기 때문에 바로 신호가 온다고.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스위치를 한번 켜질 수 있는. 꺼질 수 있죠. 계속 꺼져 있을 수 있지. 그거는 제 탓이 아니에요. 정말 제 탓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초대됐다는 것은 사업을 하라 말한 그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어떤 부분이에요. 내가 마음속에 원했던 것을 뭔가 이룰 수 있는 뭔가가 단서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본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데서 듣다 보면 저 생각은 내가 배울 게 있겠다. 저 생각 나하고 맞지 않네. 그러면서 어제의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내가 변화 포인트가 생기는 거지. 우리가 뭐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안 해. 저도 그랬으면 이 사업 하지 않아요. 제가 처음 해봤을 때 우리 어머니가 2000년도에 시작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그렇게 뭐 어렵거나 아니면 대단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주부들이 그냥 어떤 뭐 장사나 아니면 이렇게 주부들이 모여 사는 약간 이 정도 느낌으로 봤지 어떤 제가 생각을 크게 하거나 그런 일처럼 저는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사업을 하고 진행하면서 이거는 각자 하는 사람의 어떤 해석 능력에 따라서 내가 각자 꿈꾸는 꿈의 크기에 따라서 이 사람 굉장히 달라질 수 있겠다. 그걸 발견한 거죠. 그게 아메의 굉장한 발견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누가 아메 얘기한 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정도밖에 못 보셨네요. 그 정도밖에 못 하셨네요.
그건 그 사람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니었어요. 왜 그 사람이 해석하고 그 사람이 했던 것이 왜 나의 기준이 되는지 난 이해가 못하겠어요. 그러면 굉장히 심플해져요. 내가 아메이와 1대1의 관계예요. 이거는 내가 아메이 사업 내가 하는 문제지 내가 그 사람 사업을 해본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사람 입장에서 아메이를 받아들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일 만큼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난 그래서 아메이 컨셉이 굉장히 섹시하게 느꼈어요. 회사는 그렇지 않거든요. 자영업도 그렇지 않거든요. 회사 이름 엄청 많죠. 회사 종류, 대기업들도. 자영업 종류도 엄청 많죠. 하지만 생리는 똑같다. 생리, 메커니즘. 하지만 아메이는 다 똑같은 거 하는 것 같아. 맨날 똑같은 거 제품 쓰고 똑같은 미팅 오고 똑같아. 지겨워. 다 틀리다는 거지. 매일매일 틀리고 매년 틀리고 각자의 삶도 틀리고 그런 거죠. 자, 자영업이 어려워진 이유 또 말씀드릴게요. 그만큼 패밀리 레스토랑이 사라졌습니다. 그만큼 패밀리 레스토랑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십니까 이거? 이거 역시 서울에서 한 반은 빠보네요. 한 번쯤은 가봤다. 언제? 소개팅이나 미팅 때. 대학생들도 보통은 김치찌개나 뭐 학생 식당에 먹는데 한번 소개팅 꼭 이런 데가 먹어요. 그렇죠? 왠지 그렇다니까. 매니건스 아시죠? 몽테크 리조토 그리고 초코 거기 브라우니에 아이스크림 딱 얹어가지고 난 그때 충격이 난 시골에서 왔거든. 대구에서 왔는데 따뜻한 빵에 아이스크림 얹는다는 게 완전 혁신이야 진짜. 난 아이폰보다 더 놀랐던 것 같아. 대박이다. 핸드폰에 인터넷 결합된 거 아무것도 아니다. 브라우니에 아이스크림 얹었다. 완전 장난 아니다. 따뜻하니까 아이스크림 녹는다 진짜. 완전 부드럽다. 완전 충격이었어. 완전 충격. 그러니까 베니건스나 마르시 어디 아시죠? 삼성동 있어. 삼성동 들어가면 쿠폰 받는 거야. 쿠폰 안 가보신 분들 좀 있네요. 이게 너무 익숙하면 연식이 좀 있는 거예요 지금. 시즐러나 톤으로 봤어. 왜 다 녹색인 줄 아십니까? 녹색 이미지예요. 샐러드 약간 그린이라는 이미지 중에서 이런 건 다 녹색이에요. 근데 이 네 가지는 없어진 회사입니다. 없어진 패밀리 레스토랑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아요. 다 사라졌어. 왜 그랬을까? 난 맛있었는데. 그게 우리가 90년대, 제가 97학번이니까 90년대 2000년 초반까지 사람들이 가졌던 욕구였어요. 그냥 좀 깨끗하고 규모가 크고 좀 상냥하고 깨끗한 것들. 하지만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이런 패밀리 레스토랑 안 가거든요. 뭐 경리단길이나 아니면 삼수동이나 연남동이란 레스토랑을 찾아간다고. 뭐 오너시프 있는 데라든지 아니면 소문난 데 이런 데는 찾아가서 먹는다고. 그리고 이런 데가 대표적으로 이제 기름지고 이제 프렌치 프라이가 많이 나오니까 건강상 가지도 않고. 결국 이분들 뭐 영업했던 분들도 열심히 했겠죠. 하지만 사람들 욕구가 달라지니까 싹 정리가 되는 거지. 그게 알기가 어렵다는 거야. 내가 오늘 아무리 가게를 깨끗이 청소하고 내가 아무리 직원 교육을 열심히 하고 내가 아무리 뭐 메뉴를 신기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동해버리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건 내 노력하고 상관없다라는 거야. 그거는 큰 변화니까. 또 이런 거. 세상의 모든 데이터 이제는 센서로 통한다. 이 답은 뭐냐면 옛날에는 사람이 했던 게 뭐예요? 데이터 관리였어요. 창고 가서 숫자 세고 정리해가지고 보고하고 이런 게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사람 일이 뭐 큰 짐을 올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이면 진짜 3655 곱하기 2300도 못하는 게 사람이에요. 엄청 연상력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했던 일은 좀 이런 일들을 대신 적어서 수기화해서 데이터를 관리했던 일인데 이런 것들이 사람을 쓰지 않고 데이터 센서로 자동 보고되기 때문에 사람 일은 다 떠난다는 거죠. 이런 거, 챗봇이라고 내가 물어보는 거, 내가 궁금했던 거 다 이 사람들이 다 얘기해 주는 거죠. 대화형으로. 이거는 음성 인식은 좀 특별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판으로 치러 뭐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하면 내가 치기라고 치잖아요. 치면 걔네들이 데이터를 보여주죠. 그럼 내가 판단을 해야 된다고. 가양동에 있는 짜장면집 알려줘? 그럼 몇 개 나올 거예요. 그 중에 뭘 할지는 내가 선택해요. 근데 이제 음성인식이 되면 가양동에 짜장면집 그러면 얘가 바로 얘기해줘요. 어디 연합으로 가라고 해요. 그럼 거기 가는 거지. 나머지는 아웃이에요. 음성인식은. 더 이상 사람이 검토할 만한 기준을 주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 기술이 발달할수록 사실 자영업이라는 건 굉장히 리스키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 뭐냐면 누구나 AI 비서, 뭐 시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사람 컨셉은 뭐냐면 자기가 회사 일을 할 때 자기 비서가 하는 일의 대부분 보니까 자기 비서 중에 100%의 중에 80%는 약속을 잡는 일이에요. 스케줄 관리. 그러니까 그걸 나한테 물어봐요. 사장님 금요일날 2시 괜찮아? 나 다이어리 보고
잠깐 체크해줄게. 잠깐만요. 그러면서 그거 확인했니 80%야. 어떻게 보면 스케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움직이는데 비서가 대리하니까. 근데 이 인공지능 비서한테 내 스케줄 다 알려준 거야. 그냥 변할 때마다 바로 알려주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비서 역할을 하는 거죠. 음성인식 들어가면 상대방 약속 잡으면 얘가 다 잡는 거야. 이 신문 기자가 이 사람하고 약속하는데 인공지능이 다 잡았어요. 더 정확하게 잡아낸다는 거지. 사람은 미스할 수 있어요. 선생님 어떻게 그때 2시에 뭐 점심 2시에 빵꾸냈어요. 개빵꾸지 빵꾸인데 근데 인공지능이랑 컴퓨터는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고. 정확도랑 내가 원하는 메시지 바로 줄 수 있고. 근데 말이 재밌어요. 보세요. 이게 이 사람이 이걸 만들어서 한 얘기가 뭐냐면 모든 사람 잡무에서 해방시킬 거야. 그러면 여러분 보기에는 좋은 문장이에요? 안 좋은 문장? 잡무 안 하겠네. 제가 하는 일이 만약에 잡무라고 내가 볼 땐 자잡무인데 이게 관건이 다 잡무라고. 난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너무 냉정. 난 다 잡무예요. 어떻게 그렇게 잡무냐? 여러분 하는 일이 그렇게 크리에이티브합니까? 그렇게? 어제와 늘 다른 생각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절대 못해요. 회사에서 나 빠져봐. 회사 망할 거야. 그런 사람 있어요?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40대 중반에 과장 정도 되면 그런 분이 있거든요. 빠지자마자 회식하면 바로 끝이에요. 바로 끝이야. 그냥 생각도 안 나. 그냥 생각도. 회사 쌩쌩 잘 돌아가요. 다 잡무라고 보시면 돼요. 다 잡무. 이게 제 큰 리스크예요. 내가 하는 일이 잡무이기 때문에. 어떻게 잡무가 됐을까? 나 서울대 나왔는데 왜 잡무일까? 학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학교하고 서울대생, 그렇죠? 지방대생, 고등학교 졸업하겠어요. 내가 뭐 물어봐요. 24,000 곱하기 535 하면 몰라요. 그냥 연상력이 안 돼. 그리고 지금 플랫폼, 이 사회 가진 플랫폼을 뛰어넘을 만한 아이디어나 컨셉 나오잖아요. 잡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지금 나 그래도 나는 좋은 대학 나왔으니까 좀 버티지 않을까, 그래서 사장님 나 좀 신임하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착각과 안도감을 살 뿐 잡무는 똑같다고 봐요. 그냥 그건 본인이 아실걸요? 일하다 보면 초기에 기대하고 하면 틀리네. 회사 일이나 아니면 전문직이라도 밸류가 안 느껴진다는 거죠. 수요가 밀려오지 않는다. 사람들이 나를 계속 찾지 않는다. 내가 계속 일을 달라고 해야 되는 것 같다. 그럼 잡무입니다. 일이 계속 끊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이 계속 오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아니면 난 잡무라고 보는 거죠. 변호사도 어렵고 의사도 하는 것들이 잘 나가는 변호사 있습니다. 잘 나가는 의사 분명히 있고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만의 스페셜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잘 나가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슈퍼 인재라고 그래가지고 많은 돈을 하는 사람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보통의 능력과 보통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이런 거니까. 난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 이 메시지예요. 그럼 장모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멘이 장모 아니 아멘을 하십시오. 이거는 100레벨 중에서 한 3 정도 레벨 받아요. 제가 생각하는 그렇다면 우리가 갖춰야 되는 능력입니다. 오늘 잘 들으세요. 오늘 해결도 정리입니다. 정리. 제가 생각을 해보고 경험을 해보니 내 능력을 내가 설명할 수 있다. 내 스펙을 내가 설명할 수 있다. 여러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진짜 능력은 설명이 안 돼야 돼. 제가 어느 학교 나왔고요. 제가 토익 점수 얼마고요. 내가 회사에서 몇 년 경력했는데 이거는 전 들어오잖아요. 그거 너 눈에 보이는 거잖아. 수치화될 수 있는 거잖아. 수치화될 수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건 더 이상 능력이 아니에요. 그것이 지금의 가장 변곡점이라고 봅니다. 보세요. 제가 이제 아메 슈프자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제 능력을 여러분 알 수가 없네요. 제 아메의 능력을 핀 빼고 알 수가 없어요. 아메의 능력은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내가 여기 초대했어. 1시 50분까지 들어와야 돼. 자리 정리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이걸 견디는 멘탈 능력. 이게 수치화될 수 있습니다. 미친다고 진짜. 너 장난치냐 지금. 지금 막 밖에 난리 났는데 지금. 어떻게 곧 오는데 곧 얹어. 이런 게 수치화될 수 있냐고. 근데 어려운 거지. 이런 거 어려운 거지 진짜. 친구한테 미팅 초대했단 말이야. 오기로 했어. 근데 이따 올 거지 확인했어. 일자가 안 사라져요. 일자가 안 사라진다고? 안 사라지는데 미팅하기 전에 딱 사라졌어.
근데 전화가 꺼져 있다. 그때 밀려오는 그런 것들. 뭐 청호 씨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런 게 능력이라고요. 그러면서도 또다시 카톡을 보낼 수 있는 용기. 바빴구나. 너무 재밌죠? 이런 게 능력인 거예요. 이런 게. 그게 뭐가 필요하냐고. 내가 무슨 대학 나오고 뭐가 필요해. 아무 필요하지 않아요. 안 필요하다고. 나는 그런 걸 능력으로 보는 거예요. 나만이 고유히 알고 있는 내가 버티는 힘. 그 다음으로 아무리 상황이 아주 안 좋았지만 그 다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지. 제가 카테고리에서 4개를 잡을게. 이거는 꼭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지금 기업들 보는 거죠. 지금 잘 나가는 기업들, 지금 아주 초기 좋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는 브랜드고요. 두 번째는 컨셉 디자인, 세 번째 네트워크 이펙트, 네 번째 필로소피예요. 이 4가지. 이 4가지를 갖춘 기업이 성장하고 경쟁력이다. 브랜드라는 거. 우리가 이제 브랜드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자분들 시계 좋아하시죠? 여자는 백이라면 남자는 시계라는 분이 있어요. 다 좋아하니까. 어떤 사람은 모델도 다 알고 있더라고. 차 모델처럼. 뭐 어떤 시계는 어떤 기념으로 나왔는데 하는 것들 다 알고 있더라고. 보통 이런 고급 시계 매장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에 건 리차드 밀이고 밑에 건 프랭크 밀러예요. 고급 시계죠. 완전 컨셉이 딱 정해져 있어요. 완전 고급 시계. 리차드 밀이 유행했던 건 뭐냐면 양현석이 끼고 와서 그래요. 안 비싸요. 하나 한 2억 정도예요. 시계 하나. 집은 한 채 전세를 끼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기존의 럭셔리 시장의 어떤 컨셉이 있어요. 쇼룸으로 만드는 쇼케이스 넣어놔가지고 감상하게끔 딱 입장할 때부터 완전 포스가 느껴져서 와, 이 판타지를 사는 거죠. 대박이다. 내가 여기 사는 것 자체가 엄청나다. 근데 일본에서 나시라는 회사가 나왔습니다. 이 회사도 만든 사람이 시계 관련업을 했던 사람인데 이 시계도 명품을 지향해요. 하지만 이 나시라는 회사는 다른 컨셉을 가졌어요. 사람들이 이제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시계를 기능으로 보지 않아요. 왜? 스마트폰으로 시계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패션 산업이 됐다는 거죠. 시계가. 근데 패션 산업인데 뭐 옷이나 이런 거 좀 산다 하지만 도심에 사는 젊은 친구들이 시계를 한두 개씩 사지는 못하거든요. 컬렉터가 아니라면 그 비싼 것들은 좀 좋은 시계를 좀 내가 패션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한 거죠. 하지만 퀄리티는 떨어지지 않은지. 그래서 만든 컨셉이 요 컨셉인데 요 컨셉이 뭐냐면 일본에 있는 모든 장인들을 모았어요. 한 명은 가죽을 만드시오. 한 명은 헤드를 만드시오. 한 명은 클러치를 만드시오. 해서 이게 개방형이에요. 리차드 이런 데 가면 내가 함부로 못 껴봐요. 보여달라고 하면 그분들이 장갑을 딱 낍니다. 그러면 그쵸? 여기는 뭐든지 한번 껴보세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시계를 만들라는 거예요. 컨셉은 뭐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당신만의 시계를 만드세요. 이 컨셉이야. 여기는 뭘 파느냐? 잡지나 어떤 그럴듯한 판타지를 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택을 사라는 거지. 내가 만든 거, 내가 작게라도 조합해 본 거, 세상 하는 걸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굉장한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지.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대의 트렌드예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를 위한 그런 마케팅이 통하지 않는다고. 광고 보고 이거 하면 뭐 사람 좋아하겠네 이런 것들은 점점 관심이 없어요. 명품 같은 것도 어떤 백이나 옷이 데이트를 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게 스놉 효과라는 건데 다 사면 나도 사기 싫어. 살라고 했는데 다 갖고 다니니까 그런 거죠. 어떤 시대 보면 그거 사야 되는 필수 아이템처럼 됐지만 옛날에 이스백하고 잔스포츠 알아요? 없는 분들 여기 오세요. 나이 있는 분들이니까. 한때 대학교 때 다 이스백하고 잔스포츠였어요. 진짜 다 그거 메고 다녔다고. 그런 것처럼 지금 시대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어떻게 만들면 시계를 예쁘게 만들 수 있는지 설명을 해주고 다 여러분들 할 수 있게끔 가격을 줄여서 유통비 같은 거는 안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델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죠. 맞추면 시계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볼펜 아십니까? 모나미 153 153g이에요. 이 볼펜은 굉장한 볼펜이에요. 제가 방학 때 옛날에 빡빡이 해주지 아십니까? 빡빡이 A4 용지에 이 볼펜으로 뭘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몇 장 적어 오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영어 쌤은 종이를 걷지 않았어요. 볼펜을 걷었어. 볼펜 심 다 쓴 걸 가져오라고. 그럼 너 뭐 해야 돼? 뚫은 다음에 겁나 불어야 돼요. 겁나 불면 이게 쫙 밀린다고. 이 액이 밀리면서 쫙 줄어들어요. 이건 밀리지만 내 턱 이만큼 나와. 겁나 힘들게 밀거든. 하니까 진짜 추억의 모나이 볼펜. 색깔은 딱 3가지였어. 검정, 파랑, 빨강. 요 3가지. 하지만 모나미가 혁신하셔야겠죠. 저희 동네 이제 DDP 동대문 가면 어떤 게 있냐면 DIY가 있습니다. DIY. 모나이 펜을 내가 직접 만들어요. 스프링도, 이 케이스도, 꼭다리도 다 내가 정해서 내가 원하는 걸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모나미 153 DIY예요. 대박 났어요. 홍대하고 동대문에 애들이 줄 서서 만들려고 해요. 하나에 500원이에요. 500원짜리는 맞춤형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맞춤만 하지 않아는 그냥 널브러져서 한번 사볼 때면 사보세요. 이런 컨셉을 싫어한다고.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500원짜리 이렇게 들어갔는데 굉장히 미세 정서까지 들어간 거예요. 볼펜 하나도 내 걸 가지고 싶다라는 거야. 내 컨셉을. 이런 시대면 자영업이 통할까요? 안 통한다니까 그게.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 미세 정서 터치하고 여러분 자본력이나 그런 센스 없어요.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얼마나 이게 힘든데.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프라이탁이죠. 프라이탁. 제가 오늘도 그 가방 갖고 왔는데 프라이탁이라는 건 뭐냐면 이 스위스의 이제 프라이탁 형제가 만든 거예요. 이 형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가방에 자기 서류를 넣었는데 비가 오니까 서류 가방이 다 젖은 거야. 이거 좀 가방 좀 튼튼하면 안 되지. 이거 물 좀 안 새는 가방 없나? 그러고 있는데 뭐 큰 트럭이 쫙 지나가는데 비가 오는데 빗물이 그 트럭 옆으로 쪼록 떠는 거예요. 뭐냐? 방수포 씌우는 거예요. 방수포. 컨테이너에 방수포를 씌웠다고. 약간 고무같이 약간 방수포. 이야 저거 진짜 튼튼하면 좋다. 저걸로 가방 만들면 물 안 새고 좋겠다 이런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방수포만 사러 다녔어 이 사람이. 폐차시키고 남은 방수포. 그래서 가져와서 이걸 깨끗이 씻은 다음에 가방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깨끗이 씻고 잘라가지고 만드는 거. 만드는데 이렇게 세상에 가방 딱 한 종류밖에 안 나와요. 세상에 내 가방 하나밖에 없어요. 왜? 저 패턴, 저 차에서 뜯었기 때문에 그게 없어. 뭘로 만드냐? 이 천은 차에서 뜯어냈고요. 이 이음줄은 자전거 뒷바퀴에서, 가방 끄는 차 안전벨트에서 만들었어요. 이게 업사이클링이라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거를 바로 올린 거. 이게 대박 났죠, 프라이터. 그러니까 전 세계 하나밖에 내 가방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진짜 똑같은 거 하나도 없어요. 이런 즐거움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 가방을 멜 때 그런 스토리를 기억하는 거죠. 야, 이 가방, 이 천도 언젠가는 어딘가를 다녔겠지 않은 그런 거. 이 사람한테 제안을 했어요. 이 천막 파는 사람이 그냥 천막을 제작해라. 그게 더 싸다. 다 쓴 거 기다리고 그거 와싱하고 하는 거보다 내가 약간 찌그러진 거 그걸 해줄게. 그런 거 있잖아요. 청바지도 보면 이거 입던 거 하는 거 있잖아요. 막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줄게. 이 사람 단번에 당신은 우리 프라이드를 모르는 것 같다. 그 사람 가방 사는 거 아니에요. 이 가방이 이때까지 온 스토리를 사는 거지. 그게 브랜드라는 거죠. 그게 브랜드. 어떻게 보면 밖에 드러나지 않지만 그 회사가 계속 경쟁을 가질 수 있는 것들. 아는 사람만 공유하는 그 컨셉. 그게 브랜드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리고 그 사무실은 컨테이너 사무실을 써요. 이게 브랜드 아이덴티티예요. 우리는 업사이클링이 사무실도 업사이클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관성이죠. 사람들이 이거 보고 하는 거죠. 이거를 광고하거나 그렇지 않지만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가방을 살 때. 얘는 진짜야. 안다니까. 난 이게 멋있는 것 같아. 이런 기업들이. 그렇다면 브랜드라는 거. 그럼 어떻게 만들어줄까? 브랜드라는 거. 브랜드라는 건 4가지 과정으로 만들어줘요. 첫 번째 모든 브랜드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창업자가 만든 스토리 있어요. 어떻게? 많은 사람 모르지만 그 스토리를 좋아했던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 스토리에는 메시지가 있어요. 아까 프라이터 같은 건 재활용하십시오. 모나미 500원에 맞추면 안 되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고 이 메시지를 어답트한 사람도 있어요. 야, 이 메시지 진짜 섹시한데? 야, 이거 진짜 멋있다. 그런 사람들이 매니아가 됩니다. 브랜드가 될 때는 분명히 매니아층이 생겨요. 분명히 매니아층. 저는 이거 보면 아메인 것 같아요. 아메이 창업 스토리 다 아시죠? 아메이도 메시지가 있다고. 이 메시지. 우리가 좋은 제품을 그냥 소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소비자에서 다른 사업자, 보통 자본가들이 가진 그 비즈니스 기회를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믿든 안 믿든 이 메시지를 가진 거예요. 거기에 매니아들이 생겨버려요. 우리가 얼마나 매니아냐면 연예인들 집 방문하면 우리 싱크대하고 거실밖에 안 봐요. 대박인 게 진짜 DC에서 뚜껑 노란색만 보면 우리 귀신같이 알아버려요. 야 어디 그거 쓰더라, 어디 청재 쓰더라, 막 그렇게. 이건 뭐냐? 매니아들만 하는 행동이에요. 매니아들만. 우리가 뭐 콩콩세제 뭘 그렇게 관심 있다 딱 보면 알아 그냥. 근데 우리가 길 가다가, 여러분 길 가다가 지하철에 앉아있어요. 맞은편에서 누가 마우스에 착착 뿌려봐요. 느낌이 어때요? 느낌 오지? 그냥 뿌린 거야 그냥. 근데 저 사람은 돌아간다고. 우리가 다음 하는 행동은 다른 제품이 있을까 없을까요? 제품이 2개, 3개 걸리면 저 사람 사업자다. 근데 만약 여자가 뿌렸어요. 사업자인데 파우치를 꺼냈는데 그게 샤넬이야. 그럼 아웃이야. 엄마가 하거나 또 있거나. 우리는 제품을 쓰는 걸로도 그 사람이 진짜 사업자인지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매니아라고. 매니아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메이가 잘 모르는 건 뭐냐면 이런 매니아진 컨셉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메이가 경쟁력인 건 매니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매니아지 이렇게 줄 서서 들어가면 난리 나요. 신문 나와요, 신문에. 이렇게 뭐 이런 미팅 있을 때 막 줄 서고 이런 거는. 근데 이것이 브랜드를 강화시킨다. 왜? 이런 것들이 컬처를 만들거든. 아메이 컬처, 문화를 만들어 버리거든. 그러니까 복제가 안 되는 거지. 아무리 물론 아메이 제품도 복제가 안 되지만 아메이 비즈니스보다 암만 가져와 보세요. 복제 안 돼요. 이 컬처라는 것은 우리도 뭐 좋아요, 뭐 좋아요. 마케팅이 아니라고. 이게 컬처지.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아메이를 잘할까? 아메이 문화를 난 좋아하는 사람 생각해요. 불편하지? 재밌네. 사람들 막 이렇게 성의도 와서 줄 서서 막 이렇게 있네. 뭐야 불편하긴 하지만 하다 보면 재밌어 이게. 약간 묘하게 성취감도 있고 묘하게 성취감이 있어 이게. 힘든데 성취감이 있어. 들어와서 여기서 자더라도 성취감이 있어. 네 가지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가지기가 어려워요. 진짜 이 회사가 마케팅하는 회사인지 정말 메시지를 보내는 회사인지 잘 모르거든. 그래서 나는 아메이뿐만 아니라 그런 메시지 중에서 굉장히 좋고 난 그게 맞다고 생각해. 근데 이런 것만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은 브랜드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컨셉 디자인이에요. 한국어로 하면 개념 설계 역량이라는 거. 우리나라 사람이 이거 부족하잖아요. 이거 새로운 신개념을 못 만들어낸다. 새로운 신개념. 어떤 개념이 있으면 우리는 굉장히 빠르게 해요. 굉장히 잘해요. 미국에 있는 유학생들도 한국 와서 SAT를 공부합니다. 왜? 굉장히 잘하거든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만들지 못하지만 어떤 기준이랑 딱 주어지면 그거는 굉장히 점수 맞춘 건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셨죠? 수치할 수 있는 건 금방 따라잡히고 별로 경쟁력이 없다. 컨셉 디자인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없는 개념을 만드는 거지. 제가 처음에 아메 봤을 때 ABO 더 나와서 다이아몬드라는 건 없는 개념이었어요. 다이아몬드란 재정적으로 자유롭고 정보가 없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계속 할 수 있는 사람에 영향 줄 수 있는 어떤 클래스? 이게 없는 개념이네. 돈을 버냐 안 버냐 이 개념이 아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 그 개념으로 보더라고. 성공하냐 안 하냐, 돈을 버냐 안 버냐. 난 그 개념이었어요. 다이아몬드라는 건 없다. 이 세상 클래스예요. 없는 클래스다. 그러면 그 다이아몬드는 아메이로만 할 수 있네. 그건 아메이를 한 거예요. 그 클래스가 되기 위해서는 아메이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개념인데 일본의 시루 카페라고 있어요. 시루 카페. 세상에 없던 카페라는 건데 이 카페는 놀라운 게 모든 메뉴가 0엔이에요. 빵원이에요. 커피가 다 공짜예요. 가면 커피 주세요. 얼마야? 공짜예요. 뭐야 이거? 서울역 앞에 있는 그런 데 비슷한 건가? 그냥 다 공짜. 무료로 다 주는 무료로. 근데 무료로 준다고 뭐 건물이 후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건물 굉장히 깔끔해요. 근데 왜 공짜야? 좀 여기 미어 터지겠네 그냥. 공짜면 다 점심 먹고 다 가니까. 근데 조건이 있어요. 도쿄대하고 교토대하고 와세대, 게이오대 학생증을 제시해야만 무료예요. 뭐야? 차별이야 뭐야?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에요. 뭐냐? 이 커피값은 누가 내냐면 학생이 내는 게 아니라 기업이 내는 거예요. 이 커피숍과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1년간 스폰비를 내는 거지. 1년에 제가 1,500원 내겠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 스폰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커피숍은 이 학생들한테 영업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를 유치하는 거예요. 우리 카페 물 되게 좋아. 굉장히 우수해. 다 우수한 애들밖에 없거든. 근데 걔네들이 와서 여기 세미나도 하는데 당신 회사 광고를 좀 띄워놓거나 당신 회사 채용 설명 같은 거를 한 번씩 여기서 해라. 이런 기업들이 다 후원사예요. 한번 리크루트 하는 거지. 그러면 계산을 해보니까 1인당 회사가 지불하는 비용이 학생 하나당 167엔이래. 167엔. 보통 한 사람한테 광고하는 비용이 97엔 정도 된대요. 그러면 167엔이면 회사한테 손해잖아. 일반인들 광고하는 것보다 이 학생들이. 근데 회사는 광고비를 지불하잖아요. 광고비를 떼는 게 아니라 광고비 예산을 떼는 게 아니라 리크루트 비용에서 빼는 거예요. 한 사람 좋은 인재 리크루트하는데 2천만 원 든대요. 근데 167원밖에 안 들어요. 왜냐? 여기서 지속적으로 교류가 일어나거든. 인사 담당자는 여기서 회사도 소개해주고 얘기해주면 회사 학생들도 회사를 잘한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 결정할 때 좀 친근하다는 거지. 그거는 어떤 거와 똑같냐면 제가 영국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요. 제가 면접 최저가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제가 화장실에서 면접했던 매니저랑 사담을 나눈 적이 있었어요. 야, 오늘 내가 와서 비록 떨어졌지만 오늘 얘기하는 게 되게 좋고 이런 데서 연구에 인상이 되게 좋았다. 화장실에서 나눈 대화는 굉장히 비밀스럽지만 그 매니저 화장실에서 대화 나누는데 한 이틀 있다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 혹시 들어올 생각 없냐? 내 첫 번째 애보다는 네가 더 나을 것 같아. 왜 그랬어? 화장실의 대화 때문에. 이건 뭐냐면 사람은 면접 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계가 생겨버리면 훨씬 서로 오픈 마인드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기업 갈 때 그 회사 뭔지 모르지만 이런 커피숍에서 편하게 커피 마시면서 얘기했던 사람이 한다면 훨씬 좋다는 거지. 뭐냐? 우리가 서로 모르는 암묵적인 그런 거래 비용을 줄이는 거죠. 이게 컨셉이죠. 이 컨셉은 수출돼가지고 인도에서도 하고 있어요. 인도에서도. 모든 메뉴 프리. 스폰서였고 모든 건 재팬에서 이 컨셉을 가져왔고. 그래서 시루 카페의 컨셉은 뭐냐면 커피를 파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학생과 인류 기업이 서로 알도록 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 커피숍 사장님은 커피 전문가다. 전혀 그러지 않아요. 리크루트 회사 사장이었어요. 이 커피숍이라는 장소를 툴로 활용할 뿐이에요. 이게 컨셉이에요. 이게 컨셉 디자인이에요. 사람들이 보면 아메이를 판다. 아메이 제품 판다. 물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면은 있어요. 팔 수 있죠. 팔아도 되는 일이니까. 하지만 계속 파는 일이 그냥 이 사업이라면 그 재미없잖아요. 하는 일이라면. 제가 봤던 아메이 컨셉은 이거였어요. 제품을 그냥 단순히 파는 일이 아니라 성공을 꿈꾸는 사람과 그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을 서로 소개시켜주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설레는 일이지. 대박인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아는 여자 후배 진짜 예쁜 애 한 명 있어요. 내가 소개팅인데 갑이에요. 얘 소개시키면 다 칭찬받거든. 무슨 느낌인지 알죠? 그렇게 대상이 되어보셨나? 그러면 굉장히 매너 좋고 예쁜 친구나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매너 좋고 젠틀한 남자가 있다. 그럼 내가 소개팅할 때 갑이지 내가. 만나볼래? 진짜 괜찮은데. 그럼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이 회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 기회가 좋기 때문에 누굴 만나도 난 당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주는 건데 근데 이걸 잘못 생각하면 연결이 아니라 이걸 내가 팔아야 되고 얘가 사줘야 되는 일이라고 계속 생각하면 내가 아쉬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굉장히 좋은 건데 그거는 어떻게 여러분이 지금 이 회사가 어떤 경쟁을 가질지 알아야지.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한테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어야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그냥 뭐 하는 건 아니었어요. 저는 그래서 재밌었어요. 물론 못 알아들어 속상한 적도 있었지만 계속 하다 보니까 알아듣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결국 그 사람이 성취할 수 있는 정도는 여러분이 결정할 수 없어요. 진짜 나보다 훨씬 능력 있는 사람은 더 성취할 수 있어요. 저 사람 그거 하겠어. 소정이 돈 있으면 하겠어. 돈 있는 사람 더 하고 싶다. 저는 많이 배워 직장 잘 나가는데 잘 나가는 사람 더 하고 싶다고. 잘 나가면 직장 더 답답한데. 난 그 사람이 주로 타겟이에요.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 제가 정의하는 보더라인에 있는 사람들. 경계에 있기 때문에 자기 필드의 끝을 아는 사람들. 하지만 애매하게 지금도 괜찮지 않아? 안 들어가요. 지금 필드에서 조금 올라가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좀 시간 기다려. 오케이 끝까지 가보시오. 가보면 힘 빠질 때 날 찾게 된다. 왜냐? 뭐가 좋다 아니라 다른 메커니즘으로 돼 있기 때문이에요. 직장 수입 얼마인데 아메이 수입 얼마. 이렇게 비교하는 건 굉장히 단순 비교예요. 그렇게 비교하면 안 돼요. 다른 생리. 그리고 세 번째는 네트워크 이펙트예요. 네트워크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 이건 뭐냐면 우리가 보면 에어비앤비나 우버 같은 거
대단한 기업이잖아요. 주식가치도 대단하고. 그런데 이런 기업들을 컨셉 보면 어려운 컨셉이 아니거든요. 그냥 호텔에서 자는 걸 일반인들이 모아서 하면 되지 않을까? 일반 집들 연결하고 SNS랑 해서 뭐 어떤 숙박앱 만들면 되는 거고, 우버도 뭐 우버가 차 만드는 거지 않았잖아요. 택시라는 개념을 만든 게 아니잖아. 그냥 택시인데 일반인도 좀 택시화 시킬 수 안 될까 하는 컨셉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SNS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거죠.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거지. 내가 그냥 구조로 당신 이거 해볼래요? 잠깐 기다려봐요. 이 집 남았는데 이렇게 할래? 이렇게 안 했다고. 둘 다 오픈해 놓은 거예요. 집들 다 들어와라. 이용할 사람 다 들어와. 다 붙인 거죠. 우버도 야 할 사람 다 들어와라. 이용할 사람 다 들어와라. 열린 거지. 이거는 자영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자영업은 오너가 컨트롤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팔고 또 재고 갖다 놓고 이렇게. 이거 하나 저거 하면 감당해내지 못해요. 결국 네트워크 이펙트라는 건 뭐냐면 플랫폼 경제 안에 있는가 여러분 하는 일이 대부분 없어요. 그래서 나는 누가 뭐 직장에서 일한다, 자영업한다, 전문직 한다 그러면 내 개인적으로는 속도가 너무 느리네. 속도가 너무 느려. 확장성이 너무 떨어져. 근데 그거를 비전이라 하니까 저는 이게 참 아메이가 크기도 크지만 굉장히 빠른 일인데. 왜냐? 지금 부라는 건 다 이걸로 만들어요. 네트워크 이펙트로 만들지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만들지 않아요. 경제 구조가 이동했어요. 플랫폼 경제 구조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네트워크 효과를 만들 수 없고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모바일로 컨트롤할 수 없다면 저는 3년 가기 어렵다고 봅니다. 제 예측으로. 여러분 비즈니스를 모델에서 스마트폰으로 다 모든 사람이 쉽게 할 수 있지 않다면 어려워요. 지금 아무리 잘 나가더라. 우리 집 대박 맛집이야. 검색 안 될 거야. 이런 거죠. 카카오뱅크. 태풍이 된 카카오뱅크 14년 200만 개. 저는 이 현상에 대해서 그렇게 주목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손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대박인 거라. 어떤 은행이 가입자 모이는데 시간 엄청 오래 걸리는데 14일 만에 200만. 이건 뭐냐? 카카오가 기존에 네트워크 이펙트를 발휘한 거지. 플랫폼을 갖고 있었고 썼던 사람이 앱만 깔아 쓴 거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아메 너무 오래됐어. 아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건 뭐 그게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좋다고. 우메이 볼래? 우메이 뭐야? 대박이야. 새로 나왔어. 아메이 잽도 안 돼. 누가 안 돼? 일단 나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거는 굉장히 스토피아. 네트워크가 하나도 없는 거거든. 아메이는 100개 국가 나왔어. 100개 국가. 우리 21,450개 만들고 지금 만들어져 있다고. 이게 엄청난 경제 규모가 글로벌적으로. 여기서 내 시장을 얼마 만들지 해야지. 사실 기가 막히게 남들 모르는 것만 찾아가는 사람 있잖아. 남들 모르는 거. 기가 막히게 찾아. 남들 모르는 거. 남들 알면 안 된다고. 설명도 못해. 설명도. 뭔지 모르겠고. 그거를 좀 이 아메리카 경쟁력이 네트워크 가까이 있기 때문에 보세요. 우리는 소비자 입장이지만 기업들도 이 네트워크를 탐나지 않을까요? 기업들이 들어오고 싶지 않을까? 이런 큰 경제 구조인데. 그렇다면 양질의 제품을 넣기 위해서 이 들어오는 회사, 제가 거기 회사에 아메에 엄청 맞추겠습니다. 회사가 줄을 섰다는 거예요. 그게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선순환. 그럼 좋은 제품이 계속 들어오고 좋은 제품, 사업에 관심 없더라도 이 제품 써보니까 되게 좋네. 제품이 리크루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품을 써봤는데 제품이 후져. 들어오냐고. 그러면 좋은 제품을 가진 사람이 왜 들어오냐고. 규모가 있으니 거지. 이게 윈윈 구조예요. 이게 플랫폼 경제 규모고 네트워크 이펙트를 만들 수 있는 비즈니스.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개인은 절대 못하고 기업들도 이렇게 못 만드는 거예요. 네 번째가 이제 플라스비 철학이에요. 그럼 옛날에는 그 회사 어떤 철학 가졌는지 잘 몰라요. 진짜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뭐 갑질 프랜차이즈 다 나오죠. 다. 아니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 그 당시에는 너무 착했는데 다들 요새 마음이 다 바뀐 건가? 투명해진 거죠. 세상에. 한마디도 기록이 남고 기록이 남는 것도 퍼지니까 이제 덮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아메이가 미국에서 60년간 그리고 한국에서 20년간 꾸준히 오면서 얼마나 많은 말들이 많았겠습니까? 우리가 듣듯이. 하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건 뭐냐면 뭔가 올바른 것이 흐르고 있다는 걸 볼 수밖에 없죠.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애플, 아마존, 알파벳, 아메이 다 A로 시작해요. 잘 나가는 게 다 A예요. 다 업계 1위에요. IT에서 1위 애플이고 유통에서 아마존이에요. 알파벳은 검색에서 1위에요. 아메이는 직접 통역 1위에요.
1위라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1등하고 2등 차이는 엄청나거든. 다 홍정, 저도 이분들 창업자 다 봤어요. 다 애플, 아마존, 알파벳, 구글 전신했죠. 아메 다 멋있어요. 엄청 멋있어. 스페어스 멋있죠. 제프 베조스 멋있죠. 제프 베조스가 지난주에 3일 동안 빌 게이츠보다 부자였대. 3일 동안 딱 3일 동안 주다 못해서. 근데 예상하기에 빌리언애가 트릴리언이에요. 조만장자가 될 확률 제일 1순위가 제프 베조스예요. 조만장자. 우리나라 지구 역사상 조만장자가 나오는데 조만장자가 나온다면 그건 제프 베조스다.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올해 13조 벌었대요. 올해 1,400 벌기도 힘든데. 이게 비즈니스와 개인의 차이예요. 본인이 노력해 벌겠어요? 본인이 가지고 주식이 상승하니 그런 거지. 그 시스템 버는 거지. 이건 사업을 보면 야 아메가 잘 나간다? 그러면 간이 가셔야 돼요. 아메가 잘 나가는데 내가 뭔가 잘 할 수 있다? 그럼 무조건 봐야 돼. 그게 어떻게 보면 차이점인데 다 좋죠. 똑똑한 사람들이고 창업적이 멋있어요. 하지만 첫 번째, 내가 관계를 만들 만한 회사는 아무 데도 없었어요. 내가 뭐 같이 어레인지에서 살 만한 데가. 난 어디였냐면 여기였죠. 영원한 자유기업. 이 책 봤거든.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fe라는 그런 우리 비전이나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책을 어떻게 풀었냐면 사업을 시작한 뒤 우리는 성공을 원하는 사람 그리고 용기 있는 사람들과 기회를 공유하는 것이야말로 정상으로 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기회를 공유하는 거. 스튜어트도 공유하지 않았고 제프 베조스도 공유하지 않았고 세르게 베냐고 레리 페이지 공유하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 고급 커뮤니티 만들어서 파티한 게 걸렸어. 걸렸다는 게 아니라 뉴스에 나왔어요. VIP들 다 해서 상위 0.0001%. 우린 거기 낄 수 없어요. 오직 그 업계에서 탑인 아메이가 우리한테 함께 하자고 기회를 준 거예요. 이거는 뭘 검증했냐? 이 아메이가 진짜냐? 아메이가 진짜 규모가 크냐? 아메이가 진짜 경쟁이 있냐?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하자고 그랬으니까. 근데 놀라운 건 대박 조건이 없어요. 안 물어봐. 내가 어떤 사람이고 학교 어딜지 뭐 이런 거 안 물어봐. 그냥 하자. 저는 이것이 철학이라고 생각해요. 경쟁을 가진 철학. 그래서 제가 4개 말씀드렸잖아요. 브랜드, 컨셉 디자인,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이펙트, 그 다음에 필로소피. 이 4개를 충족하는 회사는 본 적이 없어요. 있을 순.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회사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 제품을 내가 좀 쓸 뿐이지. 그런 것들, 그런 느낌을 주는 제품을 내가 프라이트를 쓴다든가, 그렇죠? 그런 제품을 내가 소비할 수 있지만 내가 뭐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렇다면 성공을 꿈꾸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과 기회를 나누는 게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것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이 사업을 하면서. 아, 이런 사람들이 기회를 주면 열심히 하는구나. 아,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아메이를 노를 해도 내가 계속 기회를 얘기해야 되구나 하는 거죠. 첫 번째, 그 사람 호기심들이 많아요. 뭔가 있으면 뭔가 조금 관심이 있어요. 호기심이 없는 사람을 만나는 걸 굉장히 저는 힘들어합니다. 뭘 얘기해도 당연한 것 같이 얘기하는 사람. 그거 들어본 것 같아. 들어보긴 뭘 들어봐.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거 한국 남자. 회사의 긍정적. 세 번째, 언제 어디나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거. 이거 진짜 쉽지 않아요. 근데 잘 나가는 사람이 엄청 배워요. 제가 미팅을 하거나 만났을 때 한 가지 인상적이 있다면 내가 인정하는 타이틀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은 미팅 시작하면 딱 다이어리를 딱 꺼내요. 뭘 약속을 좀 한지. 근데 일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스마트폰 이렇게 만지고. 물론 스마트폰도 저장할 수 있어요. 내가 스마트폰에도 메모할 수 있어요. 하지만 뭔가를 기록하고 뭔가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자기가 캐치하려고 그러지 그냥 뻔하게 안 넘긴다. 네 번째 뭐냐면 자신의 삶에 특별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특별해가 아니라 내 삶은 뭔가 이것 말고 딴 게 있을 것 같다. 뭔가 좀 더 잘 살 수 있는 뭔가 나한테는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뭔가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진 게 있어요. 그게 왜 만드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걸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만날 때 보면 삶의 가능성을 열어놔요. 근데 그게 닫힌 사람은 이대로 살지 뭐. 이렇게 사는 것도 버겁다. 힘들다. 지금 삶이 힘들고 쉽고를 떠나서 그런 가능성을 열어둔 사람이 있어요. 다섯 번째,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정직해요.
여섯 번째는 약속을 잘 지키면 책임감이 강해요. 그런 사람들은 노를 해도 나이스를 노를 해요. 저는 사람들과 만나다 보면 약속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 노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난 그 사람이 차이가 나거든요. 노를 굉장히 나이스하게 해요. 미리 미팅을 못 가면 미리 인지를 해주거나 내가 사장님 그러거나 내 다음에 꼭 가거나 이렇게 하고 되게 매너 없는 사람이 그냥 전화를 안 받는다든지 아 미안하다 까먹었다라든지 그러죠.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이 날 까먹은 게 아니라 내가 그냥 까먹게 돼요. 내가 그냥 까먹게 돼요. 아 이 사람은 그냥 그렇구나. 아내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냥 약속이라는 것을 그냥 좀 가볍게 여기는구나. 그러면 내가 정리가 되는 거지. 그냥. 자, 일곱 번째. 세상에는 공짜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보면 공짜 없어요. 공짜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감사함을 느껴요. 그냥 아메이 제품 내가 설명하는데 내가 치약 하나 주면 아 괜찮다 내가 산다 그냥 괜찮아 내가 살 거야. 꼭 아무것도 이거 달라 저거 다 달라 뭐 없냐 뭐 없냐. 공짜 좋아해. 공짜. 뭐 더 껴주는 거 없어요? 뭐 없어요? 근데 본능적으로 공짜는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공짜로 받을 것도 없지만 내가 뭔가 노력을 하고 인풋을 하면 분명히 얻을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노력을 엄청 많이 해요. 아 분명히 지금 바로 내가 받을 수는 없지만 시간 지나면 뭔가 얻을 거 있을 거야. 이 마인드가 있으니까. 저는 이 좋은 애티튜드가 아메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 맞는 것 같아요. 나 이런 사람 만나면 기분 좋거든. 이런 사람하고 대화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아메를 잘하냐 못하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과연 이런 애티튜드 이런 준비를 가지고 있느냐. 그 모든 거에 여러분이 안 맞을 수 있어요. 나 호기심도 없고 나 엄청 부정적이야 막. 근데 저는 이제 여기 일단 앉아 있는 분들은 두 가지죠. 첫 번째, 아 약속은 지켰구나. 이 2시간 맞춘다는 거. 약속 지켰구나. 두 번째는 여러분이 여기 초대한 사람이 여기 해당되니까 여러분 그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좀 오기 싫었더라도 조금 낯설었더라도 만약에 여러분 친구가 이런 기회를 제공했다면 그 친구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그 친구 옆에 늘 기회가 있으니까 그 친구랑 친하게 지내시라. 그게 답이에요. 정말로. 아메 뭐야? 설명해 드릴게요. 아메는 제품 만드는 제조회사예요. 공장. 우리가 이 공장을 엄청 많이 봤잖아요. 공장 많이 봤는데 나도 이 공장을 당연하게 느꼈거든요. 근데 저희 파트너가 공장 다 이렇지 않아요. 공장 다른 공이 이렇게 생겼어요. 엄청 불뚝 나오고. 우린 너무 당연해. 아메 있으면 넘버원이야. WS 넘버원이야. 1위 다 1위예요. 1위 당연하지. 1위 왜 1위야? 다 1위인데 보시면 그렇잖아요. 굉장히 틀리잖아. 화학 제품 만드는 건데. 근데 이 아메 더불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분의 창업 정신 지구라는 게 있어요. 이 하나님이 소중한 지구를 만드셨고 이 지구를 내가 잘 활용하다 그대 후손에 안전하게 깨끗하게 물려주는 거지 훼손하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이 제품을 만들어서 완제품 돼서 이 완제품이 버려져서 없어질 때까지 모든 사이클에 오염을 일으키면 안 된다. 이 철학이 있어요. 이게 제품에 적혀있지 않지만 철학이 있다고. 그렇죠? 이 프라이탁이 그 인공천을 사지 않듯이 아메가 지킨 철학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이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포브스 하시면 28위입니다. 프라이드 컴퍼니 28위. 개인 기업으로 28번째요. 별로 안 놀라세요, 여러분. 미국에서 28위 별로 안 놀래요. 여러분 반에서 28등 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반에서 28등은. 전교 28등은. 서울에서 28등이다. 우리나라 28등이다. 미국이면 거의 글로벌이죠. 미국에서 28등이에요. 개인 기업으로. 아메리카 별로 안 놀라. 아메는 늘 당연한 것들. 아메는 늘 당연한 거야. 18위 굉장히 큰 기업이고요. 성장 안 했어요. 올랜드 매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랜드 매직의 홍보장은 아메이 센터입니다. 농구 좋아하는 사람 이거에 대대로 놀라더라고. 올랜드 매직을 아메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사카에서 뵀을 때는 빌 클린턴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기준에서 왔었고 또 중부에서는 부시 대통령이 왔었고 제가 장담하건데 오바마 대통령 올 것 같아요. 아니요. 온다고 정해지지 않는데 생각에. 올 수 있지. 그리고 여기 보면 CEO가 덕 디보스하고 스티브 앨런데 돼 있잖아요. 글로벌 컴퍼니의 CEO란 말이에요. 덕 디보스. 우리가 많은 글로벌 CEO들 많이 알지 않습니까? 지금 애플 누구예요? 팀 쿡. 그쵸? 또 유명한 회사 누가 알아요? 스타벅스 누구예요? 스타벅스. 하우슈츠. 또 나이키는요?
나이키, 리보그, 글로벌 기업 잘 모르시죠? 나도 잘 몰라요. 그냥 우리 상품 시스템 그 오너들하고 잘 모른다. 근데 여기 오너들인데 그런데 이 미국 상무에서 의장도 하셨고 2번 하셨거든요, 스페인장. 그러니까 굉장히 레프텐션 높은 거죠. 근데 제가 다 만나 뵀거든요. 누가 효과음 넣었는데 덕기볼 사장이랑 스베르 회장님이랑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가 제일 작은 건 아닙니다. 3cm 빠진 2리터 바로 덩크해버려요. 그냥. 키가 크시죠? 에이 사진 한번 찍을 수 있지. 오케이 말해요. 사진 한번 찍을 수 있지. 지나가다가 팅쿡 하면 사진 찍을 수 있지. 근데 팅쿡이랑 미팅을 안 하잖아요. 내가 애플 쓰는데 이 애플에 이런 신호를 좀 더 넣어줬으면 좋겠다. 자판이 좀 작은데 해달라고. 팅쿡이 들으면서 내가 고쳐줄게 이런 얘기 안 하잖아. 근데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20, 30대한테 어떤 걸 얘기해줄까? 어떤 비즈니스를 좀 더 도와줄까? 이게 틀린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보낸 여러분 전용기인데 이 아메이 전용기예요. 아메이 전용기 타면 이 아메이 이 마우스 스프레이가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CEO들이 가지고 있는 전용기 타보신 적 있어요? 그럴 기회가 있겠습니까? 우리 팅쿡이 타고 다니는 이런 비행기 탈 기회가 있겠습니까? 없죠. 왜 그럴까?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 회사의 철학이 필요해요. 성취하면 동등하게 되어 파트너라. 나는 이게 뻑갔는데 이 생각이 그냥 이거는 돈을 내가 얼마고 500만 원으로 1000만 원 이 개념이 아니라 내가 어느 클래스까지 갈 수 있느냐 이거였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들어왔어요. 진짜 난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니든 자영업을 하든 뭐 그냥 아시아를 쓰는 게 한국에서 정말 좀 사는 거예요. 그냥 죄송합니다. 너무 좀 표현이 내가 봤을 때는 나 좀 특별할 것 같은데 나 동남아가 엄청 잘 맥힌 인상인데 한국에서만 살기엔 너무 아쉽다. 뭔가 글로벌까지 없을까? 뭔가 근데 아메이란 플랫폼에 내가 들어가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냥 주어진다는 거지. 그럼 아메이하면 다 전용기 탑니까? 내가 말씀드렸잖아. 그거는 탈 수도 있고 못 탈 수도 있지. 하지만 중요한 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가능성이 열려있냐죠. 탈 수 있죠. 그럼 도전하는 거지. 사람들은 내가 꼭 돼야지 개런티 받는데 근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스폰서는 물어보세요. 여러분 제품 직접 만드는데 건강기능식품 다 만들죠. 건강기능식품. 제가 20대 때는 이게 그렇게 좋은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작년에 또 원수비다가 몸이 좀 아팠을 때 저는 이 제품이 정말 대단하다. 정말로. 그러니까 약은 아니지만 몸에 반응한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원수비 큰 수술하고 나서 건강했던 이유도 뭐냐면 그 전에 몸 관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것 같고 제가 그때도 이제 저희 팀장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치과 수술 때문에 잇몸을 찢는 적이 있어요. 잇몸을 찢어가지고 이제 치료기 수술했는데 그 간호사분이 내일 되면 엄청 부을 거예요. 엄청 불고 이제 피멍이 들 거라고 생살 찢어놨고 이게 멍이 들어서 못 가져올 거라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라고. 근데 좀 불안했거든요. 내 얼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신경 썼었는데 약간 부어오르더니만 그 다음날 쏙 들어가서 멍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이 잇몸 안에만 약간 피멍 들지 여기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근데 네이버에 찾아봤죠. 멍은 왜 생길까요? 나는 안 생겼으니까. 멍은 이거 상처를 찍고 나면 이 안에 모세혈관이 찢어져가지고 피가 이제 이 혈관 쪽으로 새면서 이게 이제 그거 이제 부어를 우면이 생긴대요. 근데 이제 멍을 빨리 안 들게 하려면 콜라겐이 굉장히 중요해요. 콜라겐 피부절이 쫀쫀하면 안 생긴대. 내가 엄청 쫀쫀한 거야. 멍이 안 생길 만큼. 아소야시 프로틴 엄청 먹어버리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엄청 쫄깃쫄깃한 거지. 이거는 간증이에요, 여러분. 아니 내가 경험한 거니까 이거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간호사가 놀랬다니까요. 실밥 보러 갔을 때 안 부으셨어요? 피면 어떻게 멍은 안 들었지? 제가 얘기해줬죠. 그러니까 그분도 놀래더라고.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대요. 단백질, 비타민 C 많이 먹으면 쫀쫀해지는지. 좀 진짜 주위한테 많이 보내주세요. 누수라고 그러면 회복 바로 돼요. 그리고 요거 얼마 전에 기사 났던 건데 뭐 요새 이제 임신이 어려운 분들 많거든요.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환경 호르몬도 그렇고 먹는 식습관도 그렇고 스트레스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한 개 중에 이제 난소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근데 의사가 뭐라고 했냐면 항산화연성을 꾸준히 섭취하는 게 난소를 유지하는데 좋다는 거죠. 항산화 영양소를.
그 중에 가장 이제 좋은 게 이제 비타민하고 파이토케미칼인데 그렇다고 여러분 더블 X 먹으면 여러분 임신이 팍팍 돼요 이런 얘기는 과장이고요. 그냥 난소 건강을 챙기는 데는 항산 영양소가 그 기능을 한다는 걸 전문가가 밝혔다는 거지. 그래서 그 사업을 하시다 보면 저도 이제 소비자분들이나 아니면 저 다른 사업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나이가 들었지만 애기 너무 건강하고 출산 잘했다는 얘기 너무 많이 들어요. 그것이 어떻게 하면 그 몸이 안 좋으면 병원 가서 치료도 받고 하겠지만 실제 이런 서플리먼트를 잘 챙겨 먹으면 신체가 굉장히 건강해질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티스트리 화장품이죠. 이 화장품도 처음에 잘 모르다가 제가 지금은 감동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제품이에요. 사실 그 제가 저녁에 늘 샤워하고 자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가끔 이제 피곤하면 샤워하고 할 때 약간의 부담이 있어. 내가 바르는 게 많거든요. 목욕하고 하고 나면 바르는 게 많아. 그래서 내가 안 발랐으면 안 발랐지 바르면 많이 바르거든. 화장솜 해가지고 발라요. 그렇죠? 그다음 뭐부터 발라야 돼요? 부스팅 발라야지. 부스팅 발라. 왜 부스팅 바를까? 내가 사랑하는 비타민C 와이드를 바르기 위해서. 비타민C 와이드 바르지. 그다음에 그 저녁에 레티놀 바르지. 그다음에 그 울트라 바르지. 그다음 아이크림 바르지. 그다음에 프리맥스도 바르지. 안 들어가서 다행 안 들어가서. 다 들어갈 때 기다려야 되니까. 근데 그거 쉽지 않겠지만 꾸준히 하면 되게 좋아요. 오랜만에 이제 친구들 만나서 딱 놀래는 건 피부니까. 그리고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백질 섭취하면 굉장히 피부가 건강하거든요. 쫀쫀하고 탄력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직장생활 하시면서 이제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를 많이 하시면 부해. 느낌 부해. 부한데. 약간 그래. 딱 만났어요. 느낌이 쫀쫀하게 오는 게 아니라 약간 부해. 싼 거 먹거나 영양 많이 안 먹었을 때. 여러분 개들도 영양소가 윤기 팍팍 나요. 강아지도 털기. 근데 몸모 애들은 막 털 마른다고 이렇게. 똑같아요. 우리 몸은 영양이 다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몸 영양이. 근데 우리가 영양소를 사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영양소를. 음식물을 먹지만 음식만 영양소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영양소를 모아서 만드는 게 우리 서플리먼트인 거예요. 영양소를 사 먹는 거예요. 영양소. 여러분 입맛에 따라서 맛집을 찾아다니지만 여러분 몸한테는 영양소를 줘야 된다. 영양소의 최고 유명한 베스트셀러 맛집은 WX예요. 그걸 좀 주라는 거지. 그렇고요. 이거 새로 나올 거. 문수민 이거 모델 제가 좀 받아왔어요. 문수 앞에 있는데 제가 지금 다 쓰고 있어요. 모델인데 저희가 모델이 써야 되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제가 다 써가지고 엄청 좋아요. 이거는 그 까끌까끌한 게 없어요. 처음에 비타민C 와일드하면 딱 했을 때 바르면 까끌까끌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내가 이거 비타민C 와일드 맞나? 시간이 지나니까 이것도 약간 노랗게 약간 변하더라고. 맞는 거예요. 요거 세제. 그렇죠? 그리고 우리 세제 같은 거는 그때 여러 다른 회사에서 사태도 났었지만 일단 피부과 전문의 테스트 다 통과한 거니까 안전하게 쓸 수 있고요. 이런 거. 요새 식중독 주범은 잘 안 씻은 채소예요. 어떤 균이나 그런 게 아니라 비도 오고 막 그러니까 과일 같은 거라도 요새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 걸 물로 씻어도 안 씻겨져요. 물로 이렇게 씻기면 눈에 안 보이니까 뭐 없다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비 오면 씻겨낼까봐 찐디 같은 거 막 붙여놓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진짜 과일 야채에서 이렇게 꼭 쓰셔야 돼요. 이런 걸로 잘라가지고. 애들 보면 애들은 껍질까지 먹는 것 같아요. 우리 애도 얼마 보니까 귤을 막 야생처럼 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손으로 막 간다고 그냥 걔네들은 껍질 이런 다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관련 다 씻어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물로. 좋죠. 자, 제가 요새 밤마다 느끼는 게 이 샴푸, 이 바디로션, 이 대박이에요. 이거 안 써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이거, 이 바디 밀크. 안 써보셨어요? 내가 진짜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오늘 진짜 오늘 사업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거. 안 써보셨어요? 가실 때 사고 가세요. 바로 프랙티컬한 거야. 오늘 마음에 안 들어 돈을 들어오지 않지만 오늘 이걸 쓰시면 여러분 오늘 저녁은 굉장히 행복하실 거예요. 너무 좋아요. 샤워하면서 감동받잖아. 이거 너무 좋다. 끝났어 진짜. 그럼 바디로션 받으면서 너무 좋다. 아니 진짜 내가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오버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거 아시죠? 처음 오신 분들 놀래. 난 진짜 객관적으로 진짜 PD 수첩 다음으로 내가 객관적으로 얘기하는데 엄청 좋아요 진짜. 이거는 정말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샤워의 레벨이 틀리다. 이거 제가 100% garanti. 만약에 여러분 그게 안 좋으면 다음 달에 제가 또 와서 저한테 얘기하세요. 다음 달에.
아니 한번 여기서 해주자. 얼마나 좋아요. 마음에 안 들면 바꿔줄 수 하니까 아메에서 이거 묻지 않고 이거 꼭 한번 써보세요. 굉장히 좋고 샴푸 좋고 저희 집에서 한 번씩 주무신 분들이 한 번 써보면 무조건 주문하는 샴푸. 그 샴푸 뭐야 회색? 써보면 너무 좋거든. 일반 샴푸도 있지만 오렌지나 뽀 있지만 이거 되게 좋아요. 나 탈모가 아니라도 괜찮아. 영양 주는 샴푸니까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템이 기쁨을 주는 애들이에요. 애들이 제품이라는 우리 애들 같아. 그냥.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얘네들이 너무 일을 잘하고 있어요. 저희 이제 샤워장 가면 샴푸를 종류별로 쫙 갖다 놓고 대용량으로. 그럼 제가 한 번씩 발로 줄을 쫙 맞춰요. 그럼 예뻐 얘네들이 색깔로. 그게 주야. 앞으로 나래는 것 같아 그냥. 그 뭔지 알죠? 샴푸 뚜껑이 앞에 돼 있으니까 얘가 마음대로 했는데 내가 줄을 딱딱 맞춰가지고 한 번에 쭉 맞추면 다들 네! 하고 앞으로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고르지. 오늘은 누굴 써줄까? 네, 이상한가요 내가? 근데 얘기했잖아요. 매니아 정도 돼야지 된다니까? 아니 그 정도 교감 없이 어떻게 자꾸 씁니까? 오늘은 너다! 그럼 야! 그러는 거야. 내가 지금 그냥 다루는 거지. 그렇게 제품 써보면 재밌잖아요. 이거 너무 좋아하시네. 네? 샴푸 좀 종류를 많이 쓰세요. 그리고 이제 정수기. 정수기는 뭐 요새 많이 아실 거예요. 요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요거 NSF 요 42번, 53번 이거는 본사에서 별로 강조할 것도 없다. 이거는 정수형 기본으로 갖춰 있는 거고 이게 없다면 그건 정수기도 아니니까. 근데 요새 이슈가 되는 건 뭐냐면 이런 거. 의약품이나 신동 오염물질. 가정에서 의약품들이 그렇게 많이 버려진대. 근데 이게 물에 녹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상수 들어가서 다 하수가 들어오는데 이게 정화가 안 된다네. 염소를 뿌려도 이게 안 죽는데 이게.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걸 못 걸으면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이걸 잡을 게 없다는 거예요. 요새 여러 가지 약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다 합쳐서 다 나가는데 아메가 받은 거예요. 모든 이상한 의약품이나 오염물질 거를 수 있게. 그리고 이런 거 마이크로시스틴, 녹조 현상, 477 요걸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수기가 뭐 좋다 떠나서 어떤 물질을 거를 수 있는 인증을 받았냐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공기청정기 이건 뭐야? 싹 거른다는 거죠. 오염물질을 정의한 회사가 표기에 이러면 오염물질 싹 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프링도 가정정수 넘버1이고 공기청정기 넘버1이에요.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신 분도 안 보시겠지만 이 제품을 만들 때 이 회사가 어떤 마음으로 만드는지 어떤 테스트를 하는지 제가 살짝 보여드릴게요. 기술자들에게 내구재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물어본다면 직급을 막론하고 신뢰도라고 답할 것입니다. 신뢰도 실험실의 목표는 우리 제품의 약점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신뢰도 실험실에서는 세 개의 주요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첫 번째는 제품의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테스트입니다. 두 번째는 높은 수압 등 실제 사용 환경을 넘어서는 범위에서 사용하며 테스트합니다. 세 번째는 적정 사용 기간을 넘어서는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며 테스트하여 평균 사용 수명 이후에 제품 신뢰도를 확인합니다. 저는 이스프링 실험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프링을 집에서 사용하는 환경에서 시뮬레이션합니다. 30초간 이스프링을 작동시키고 30초간 멈추는 작업을 지속해서 제품 수명을 가속화합니다. 또한 다양한 열기, 온도, 습기 등 제품이 사용되는 여러 가지 다른 상황 속에서 실험을 함으로써 제품의 반응 및 성능과 변화한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확인합니다. 평균적으로 이스프링 하나를 총 2만 번 정도 사용하는데 이스프링 실험실에서는 신뢰도 확보를 위해 5만 번까지 사용하며 테스트를 거칩니다. 또한 높은 수압에서 테스트를 거침으로써 제품 연결 부분의 견고함을 테스트합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은 제품을 망가뜨리기를 좋아합니다. 제품을 망가뜨리고 부수는 것이야말로 우리 제품의 약점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개선할 부분을 찾아 더 견고한 제품을 만드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제품 신뢰성 테스트를 본사 내부에서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가까이서 제품 품질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메이는 이런 중요한 테스트를 외부 업체에 맡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약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여
더욱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성우가 저는 이 스프링을 할 때 약간 성우가 약간 그랬는데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기업들이 다 이런 거 기본으로 있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모든 기업들이. 그리고 이것을 그냥 테스트한다는 건 사실 자기 회사를 다 보여주는 거거든. 그래서 딱 와서 1분만 승인받게 하고 하지만 아메이는 피드로 가서 하는 거니까 계속 업그레이드. 이 R&D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 제가 좀 기대되는 제품은 그 다음 보여드릴 이런 제품들이. 난 exclusively from 아메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메이 전용으로 차량 공기청정기 이제 9월에는 플라이트 이상 구입할 수 있고 10월부터 나오는데 지금부터 주문 받으셔야 될 거예요. 이거 물량이 감당이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어느 정도까지 볼지 모르겠지만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이게 다른 공기청정 뭐가 틀리냐? 첫 번째는 아메이에서 만들었어요. 공기청정 능력의 가장 최고 기술 가진 회사 어디요? 아메이예요. 그 회사가 만든 게 아메이 드라이브예요. 앰버스베 드라이브. 그러니까 인증도 받았죠. 아메이는. LG UK에서 유일하게 인정받은 공기청정기. 난 정말 이거 대단한 거야. 우리나라의 차량 공도 2,200만 대래요. 물론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좀 민감하신 분은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그 차량에 미세먼지뿐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이제 부유 물질 그리고 뭐 쇠 같은 나쁜 것들 그리고 인테리어에 있는 가죽에 있는 그런 냄새들 그런 것들 딱 잡아주니까 애들 키우는 데는 필수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꽉 막힌 도로선 차속 미세먼지가 밖에 2배래요. 얼마 전에 7월 달부터 계속 기회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엄청 많이 이슈가 될 거예요. 차량한 초미세먼지 농도가 도로의 공기보다 2배가량 높은 걸 나타났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인지하지 않았던 시장이에요. 차량 공기청정기. 어떤 거냐? 비데와 같은 거예요. 비데가 처음 나올 때 굉장히 낯선 제품이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 선배가 집이 잘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 집에 가서 그 형이 야 너 신기한 거만 실험하고 체험 한번 해보려고 그러더라고. 뭐죠? 그래서 방에 가니까 그 화장실 가니까 비데를 실험해줬더라고.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느낌이 좀 이상했었어요. 거기 부분을 이제 물로 쫙 쏘니까. 그러니까 낯선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비데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장이 생긴 거죠. 쫙.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아직 공기청정 없으신 분은 공기청정이 굳이 있어야 돼? 라는 생각할 수 있지만 쓰시는 분들은 어떻게 공기청정 없이 살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니 니네들이 좋다니까 쓰라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안 쓰면 엄청 불편해요. 공기가 지저분한 냄새가 난다니까. 그리고 그게 필터가 어느 정도 쓴 거 딱 뜯어보면요 장난 아니에요. 엄청 지저분해요. 차량 공기청정기도 어떤 차는 있고 없을 수 있겠죠. 자 보세요. 여러분이 그 차량 공기청정 필요 없다는 사람은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필요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 시장을 공략하는 거예요. 그 시장을. 어떻게 보면 앞으로 열리지 않은 그 큰 마켓을 최고 검증된 제품으로 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죠. 하지만 이 차량 공기청정 여러분이 따오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본사에 뭐 돈 내서 입찰 받아서 내가 유통할게 그렇지 않잖아요. ABO 회원가입만 하면 내가 쓸 수도 있고 유통할 수 있는 거예요. 난 이게 대단한 기회라고 보는 거죠. 휘인 냄비도 있고요. 이런 원폰 중에 제가 요새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런 간편한 김치패. 그 다음에 매운 낙지 볶음탕요, 고등어 같이 제가 잘 하지 않지만 본사가 굉장히 빨리 해주거든요. 정말 맛있어요. 고등어 갈치 조림 양념은 약간 제주도 덤장에서 갈치조림 먹는 느낌? 국물 드셔보신 분은 약간 그런 거 있죠? 내공이 느껴지는 맛. 야 이거 깊다. 국물 쫙 남은 거는 밥 비벼 먹으면 엄청 맛있는 맛. 이렇게 팩으로 다 나와요. 안 드셔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가시면 사가십니다. 솔루션 바로 나오잖아요. 이런 데가 좋아. 솔루션 바로 주잖아. 바로 사시면 됩니다. 사시면 되고요.
껌 났다 껌. 대박이에요 대박. 제가 옛날에 내 친구가 전달했을 때 내 친구가 이게 좋은 거 알겠다. 근데 팔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난 너처럼 치아 못 팔아. 나 그리고 말 못한다. 젊은 친구 뭐 할 게 없다고 그러거든. 이제 나왔다. 껌 팔어 이제 껌. 껌 팔어. 마음 먹고 할래가 2,382개면 할래가 독립이야. 2,382명만 만나. 한 달에 껌 한 통씩만 사주세요. 한 통씩만. 어차피 평생 가는 계속 해보는 거예요. 10년에서 여러분 10년에서 세일에 비해서 만약에 껌을 3,000명씩 먹어요. 3,000 가구가 매달 껌을 하나씩만 산다고 그냥. 파운더스 에메랄드예요. 그럼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롯데회장 다음으로 껌으로 제일 성공한. 아니 껌으로 롯데 제낄 수 있는 방법 이거밖에 없어요. 진짜 완전 자유는 얻는 거지. 껌 자유는 내리고 껌 자유. 도전하시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제품이 있기 때문에 치약 써도 되고, 칫솔, 샴푸도 세제 써도 되고, 이건 써먹어도 되고 하기 때문에 카talog 한번 보시고 이걸 어떻게 다 팔아가 아니라 야 이것도 있네, 저것도 있네, 저것 그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내가 먼저 바꿔 쓰고 그걸 알려주면 되는 거지. 좀 배워가지고. 왜 아메이에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캐시백 해줄 수 있고 이런 기회를 줄 수 있냐면 기본적으로 컨셉이 틀렸고 두 번째는 그 유통 마진 차이는 다른 유통 구조와 틀리기 때문이에요. 다른 데는 제품을 누가 만들면 누가 광고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유통 채널, 요새 온라인 앱 채널 많이 생겼죠. 그래서 소비하면 그 사람들을 접속해서 우리가 제품을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광고 유통이 발생하는데 아메이는 직접 제조한 회사에서 우리에게 다이렉트 공급해주니 원가 제품에 높여가지고 제품 좋게 만들고 중간에 발생하는 광고 유통 마진 한 35% 우리한테 돌려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트에서 사시는 이런 제품은 마진율이 최고 55%까지 나와요. 홈쇼핑이 정말 높거든요. 홈쇼핑이.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홈쇼핑은 너무너무 높더라고. 그냥 기본적으로 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여기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생활주방용품 최고 마진율 54.5%니까 내가 100원짜리 사면 54.5는 유통 마진인 거죠. 아모레퍼시픽 전 세계 화장품 회사 중에 7위 됐거든요. 굉장하죠. 매출이 얼마냐면 5조 6천억이에요. 근데 뭐 마케팅 비용이나 광고 비용이나 부대비 나가는 게 1조 8천억 정도 돼요. 1조 8천억. 그러니까 그래서 크게 또 광고비 한 거죠. 우리는 뭐 여기 뭐 아무리 쓰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소비자 가져오는 건 없거든요. 우리 광고비를 내는 거지. 근데 이 아메이 이거 금융감독원에서 검색해 보시면 돼요. 달트라고 가보시면 작년 세계연도에 아메이가 예를 들면 1조 1276억 그 중에 매출 애널이라고 3962억이면 이게 34.65%는 돼요. 그거를 그대로 소비자한테 다 돌려줬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구조가 이렇다는 거지. 내가 쓴 제품을 광고비 다 포함된 제품 내가 쓸 수 있지만 아메이는 좋은 제품 쓰고 이걸 유통을 나눠주면 그 중에 얼마를 내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거고 보너스 플랜 잠깐 설명드리면 보너스 플랜 뭐냐? 아메이라는 회사는 어떤 제품을 만들기도 하지만 아메이 자체에서 우리가 쇼핑할 수 있는 채널들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도 있고요. 그다음 여기 오프라인 매장도 있고 모바일도 있고 전화 주문되고 팩스 주문되고 그리고 주위에 아메이하는 사람들 그 사람한테 전화해도 돼요. 그냥 ABO 유통 쇼핑이라고 굉장히 편해요. 전화하면 언제든지 갖다 줘요. 근데 아메이 제품에는 이렇게 점수가 있어요. 20만 필인데 1일부터 말일까지 모으는 건데 내가 쓴 것만 모으는 게 아니라 내가 쓴 거, 내가 누구 회원가입해서 쓴 거, 그 사람 쓴 거 나를 통해서 알린 모든 사람 그룹 매출을 합하는 거예요. 개인 매출이 아니라 그룹 매출인 거죠. 처음에는 이걸 보면 야 저 봐라 첫 달에 그냥 20만 쓰면 그 다음부터 계속 힘들다. 계속 힘들다. 근데 내가 처음에는 20만 쓰지만 그 다음 때 누군가 또 20만 쓰고 누가 쓰면 합쳐지면 그게 커진다는 거죠. 이게 그룹 PB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내가 개인적으로 이런 제품을 1일부터 말일까지 뭐 한 번은 3만 원 주문하고 한 번은 샴푸 주문해서 5만 원 쓰고 해서 한 20만 원 썼다 그러면 이 요일페에서 3%면 6천 원 돌려주거든요. 캐시백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소비해도 캐시백이 생기지만 내가 5만 원 쓰더라도 캐시백 들어올 수 있어요. 내가 5만 원 쓰고 저 사람 3만 원 쓰고 저 사람 2만 원 쓰고 저 사람 또 5만 원 쓰고 이렇게 쓰면 합쳐져서 캐시백 되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가 제품이 좋아서 B한테 얘기했어요. 야, 아메 새로 나온 양념 먹어봤냐? 고등 양념? 장난 아니야. 밥도 어떻게 엄청 맛있어. B가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는 거야. 근데 B는
샴푸까지 쓰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B는 사람들한테 또 알리기 시작했어. 많이. 자기가 쓴 것뿐만 아니라. 근데 B가 너무 좋아하니까 C한테 얘기한 거야. C한테 얘기하니까 C가 넌 가입은 절대 안 해. 우리 엄마가 이런 거 가입하면 혼난다 그랬대. 근데 C 가입하기 전에 만약에 여러분이 온 거예요. 여러분 얘기를 들으니까 그럼 여러분 가입 편하게 쓰고 싶대. 그러니까 C가 잠깐만. 그러면 당신 가입하기 전에 여러분 가입하기 C가 내가 가입한 거야. 너 가입 안 한다며. 바뀌었대 막. 그래서 가입한 거야. 그래서 C가 U를 보니까 이 C한테 물어보고 어떻게 한 거야? B가 이제 SAB라는 앱을 깔아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룹 PB 보니까 여러분이 엄청 열심히 한 거예요. 이 C는 매일매일 그룹 PB 보는 재미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제품 하나도 안 쓰면서 대박이야. 계속 PB가 올라와. 얘 뭐 또 샀네? 얘 뭐 또 샀네? 이런 뭐. 야, 이 맛에 하는구나. 가만히 있어도 커지는 거 사는구나. 보시면 보너스를 과연 누가 제일 많이 받을까? A, 아까 전체 매출이라고 했잖아. 그룹 매출. 매출이 160, 150, 120, 120이에요. 그러면 캐시백은 어떤 사람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A가 제일 많겠지. 매출이 제일 많은데 실제 들어간 보너스는 A는 9,000원, B는 12,000원, C는 빵원이고 여러분이 57,000원이에요. 여러분이 제일 많아요. 어떻게 이러냐? C가 15일만 기다려요. 15일만. 15일에 보너스 들어오니까. 사실 15일 안 들어오고 14일에 14일 전 들어오거든요. 15일인데 안 오는 거야. 한국은행이 안 찍히는 거야. 혹시 오류 났나? 은행 가 괜찮대. 16일 됐어요. 안 들어왔어. 난리 난 거지. B한테 전화 온 거야. B, 너 나 좀 보자. 너 나한테 사업소에 이렇게 하면 들어온다고 그랬잖아. 매출이 있고 있는데 나 왜 안 들어왔어? B가 설명해 준 거야. 점잖게. C야 얘기 들어봐. 내가 보너스 계산해 줄게. C 그룹 매출 있어. 내가 매일 그룹 매출만 확인했다고. 그룹 매출 얼마인데? 120만. 대단하네. 100에 9% 10만 8천. 이게 캐시백이야. 근데 왜 안 들어? 잠깐만. C 밑에 U가 열심히 했잖아. 그 친구 열심히. 그 친구가 좀 줘야지. 근데 걔는 열심히 해서 걔 것도 줘야지. 그러면 걔 매출 얼마야? 걔 매출 120만. 빼주면 없다고 이 자식아! 네가 쓸 것도 안 쓰고 네가 그냥 그 밑에 가입했다고 그 사람 한다고 그게 아닌 거지. 나는 사실 이걸 알아들었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 나는 사실 저희 어머니가 할 때도 만사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내가 누구 밑에 들어가 주면 내가 누구 밑에 쓰거나 뭐 이런지 아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아메이 첫 번째는 내가 그냥 소비자로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캐시백을 받아도 되고 아니면 그만큼 안 되면 안 받아도 돼요. 하지만 내가 누군가에 알려서 하면 그 요일만큼 커져서 받는 거고 내가 가장 많이 노력하면 그 사람 제일 많이 받는 거 아주 깔끔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이유가 없어. 그냥 이상한 게 없어요. 더 나아서 내가 6명한테 만약 얘기해서 아까 그런 제품들 소개해줘서 이분들이 바꿔서 다 치자. 7명이면 2, 7, 14, 140만 매출이고요. 140만 매출은 9% 와서 12만 6천원. 보너스를 20만 원이면 3%니까 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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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천원 6그룹을 빼주면 그 다음에 9만 원이 캐시백 되는 거예요. 더 나가서 내가 6명 알렸듯이 이 사람 주위에도 샴푸 쓸 사람, 양념 먹을 사람, 껌 씹을 사람, 떡을 먹을 사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알리다 보면 커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 그룹이 20이니까 100만이 6그룹. 나는 안 썼다 치면 600만. 600만이면 15%에서 90만 원이고 이 100만 매출을 다 빼주면 100만원 6%니까 6만 원씩 6그룹 빼주면 54만 원의 캐시백 된다는 거지. 이 사람은 내가 알린 사람도 아니고 내가 이거 소비도 안 했지만 매출이 발생하니까 그게 계산해서 들어온다는 거죠. 요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1차 보너스 생각하니까 내가 많이 팔아야 되고 알려야 될 것 같지만 내가 알린 사람이 더 잘 알릴 수 있고 내가 제품을 한 10만 원 쓰지만 내가 알린 사람 제품을 훨씬 많이 쓸 수 있어요.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저도 사실 처음 시작할 때 아메이 제품 잘 몰랐어요. 제 친구한테 얘기하니까 걔도 더 몰라. 그러니까 하는 사람도 모르고 모르는 사람도 모르고. 근데 제가 한 달씩 알리니까 언제 그 친구가 야 우리 엄마가 너 카달로그 한번 갖고 와보래. 그러다가 그분이 아메이 라면이랑 뭐 김치 몇 개 주문하셨어요. 야 엄마는 어떻게 잘해? 우리 엄마 예전부터 뭐 써봤는데 뭐 너 한다니까 너한테 쓴다는데? 대박. 가서 얘기 들었죠. 이런저런 하고.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르는 사람 계속 만났는데 모르는 사람 뒤에 아는 사람 때문에 알았어요. 아 이 사람을 쓰게끔 만드는 게 아니구나. 내가 계속 한다고 알리면 이 사람이 내가 아메이 한다고 인지하면 다른 사람 소개시키고 이렇게 되는구나. 쓰는 사람 중에는 쓰는 사람이 있어요. 약간 고구마 같아. 고구마 꺼내면 그러니까 안 쓰는 사람 다 안 써. 근데 어떤 사람 제품 쓴다고 그 사람 중에 다 뭐 제품 좋아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아 그때까지 내가 좀 준비하고 꾸준히 알려가는구나. 그 과정인 거죠. 네. 그래서 내가 6명 알리고 6명이 4명 알리고 4명이 2명씩 정도만 알려나가면 전체 매출이 1,180만이고 보너스를 다 빼주면 나한테 한 150만 정도가 들어오는데
요런 나부터 시작된 매출을 해서 키우는 방법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제품을 잘 써보고요. 제품의 인지가 잘 된 다음에 사람들은 좀 상냥하면 될 것 같아요. 상냥하고 좀 꼼꼼하고 작은 거라도 확실하게 좀 갖다 주고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그런 게 미스할 때 있거든요. 작은 주문 같은 거 좀 놓치거나 그리고 내가 좀 가서 설명 좀 해주고 그러면 그런 작은 것들이 커져서 또 큰 주문도 오고 되거든요. 그럼 만들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더 나아서 내가 1000만 매출 만들었듯이 내가 누군가한테 알려줘서 그 친구도 시간이 지나면 네트워크를 만나서 그 사람도 1000만을 만든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보너스를 한 6%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2차 보너스라는 건데 저도 처음에 이 플랜 들을 땐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뭐야 이게 내가 알리는 것까지는 됐지만 이렇게 이건 어떻게 만드느냐 예를 들면 내가 주문을 다 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처음에 이 사람한테 사업을 알려주시면 이 사람들 주문이나 이런 것들은 각자 알아서 주문하는 거니까 돌아가는 거죠. 이게 뭐냐면 자영업이 아니라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활용하는 게 나의 노동력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활용하는 게 아메이 배송 시스템이고 아메이의 어떤 반품 시스템이고 아메이 캐시백 시스템이기 때문에 내가 알려줬고 참여시켰지 그 비즈니스는 돌아간다는 거죠. 근데 내가 빠지면 안 돌아가는 게 플랫폼 경제가 아니라고. 자영업 내가 사장이에요. 근데 내가 빠지면 안 돌아가. 그럼 아니잖아. 직장인데 안 돼. 안 돌아가. 그럼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야 그건 답답하다 그런 거야. 답답하다. 그리고 키우기도 어렵다. 그럼 내가 계속 그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복제. 약간 바이러스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이 사업의 어떤 컨셉과 제품의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사람의 쇼핑스감만 딱 작용되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이런 1000만 그룹 이상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된 1000만 그룹 이상이 몇 그룹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이 1000만 그룹이 3그룹에서 5그룹이면 에메랄드라고 그러고요. 수입은 한 6천에서 8천 정도 되고 이런 1000만 그룹이 6개면 이제 다이아몬드 1년 12달 이런 1000만 그룹 유지하는 사람을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라고 그러고 수입은 한 2억에서 2억 5천 되는 거예요. 야, 처음에는 뭐 멋있게 브랜드 컨셉 디자인 얘기하거든 내가 보기에 다 알리고 고생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고생이 아니라 의미를 깨닫는 거지. 여러분 시작할 때는 제가 왜 브랜드하고 그런 거 얘기할 수 있냐면 저도 초기엔 그런 느낌 안 했거든요. 야 이거 겁나 알려야 되는 거네 그냥. 내가 사람들이 오해도 받고 그런 일이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사업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제가 말한 게 맞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처음에 제가 말한 건 어떻게 보면 저기 어려운 게 뭐냐면 아직 개인 PB가 그룹 PB잖아요. 누가 소비자인지 다 알잖아. 누가 내 그룹 매출 알잖아. 그러면 사업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매출이 뜰 때 아 사람들이 이 시스템이 돌아가는구나. 아 아메이가 정말 감사하구나. 신제품이 출시될 때 내가 지금 공장에 나 혼자 쓰고 있어요. 아 그러면 차량 공장 누가 써야 돼? 또 나 혼자 써야 돼. 그럴 때는 이 플랫폼이라는 게 느낌 안 오겠지만 여러분 손에 그냥 100명이다, 만약 1000명이다. 그러면 내가 한 개 쓸 때 1000대가 나가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구조를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게 느낄 수밖에 없어 이것이. 하지만 그런 가능성을 보고 확장하다 보면 된다는 거죠. 언제가 가장 하기 좋냐? 지금이에요. 왜냐? 여러분 오늘 네트워크가 가장 적을 거니까. 지금부터 키워나가는 거지. 아이고 나는 못하겠다 그거 힘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꾸준히 하시다 보면 중간에 나보다 훨씬 더 부지런히 훨씬 더 역량 있게 하신 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냥. 그래서 제가 정리하면 이런 거죠. 아메이 하면 많은 젊은 사람들이 자유롭고 싶다고 해요. 그러면 자유가 뭐냐? 자유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안 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상태라고 하는데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틀린 것 같아요. 제가 20대 때 했던 건 뭐냐면 첫 번째 저는 자립하고 싶었어요. 시스템에 속해서 돈을 벌고 싶지 않다. 저희 아버지가 자영업 하시지만 자영업에서 돈을 버는 건 시간과 돈을 바꾸는 게 확실하고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버는 건 뭐냐면 내 생각과 돈을 바꾸는 건 확실하고 직장인처럼 생각하기를 해야 돼요. 직장을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힘드니까. 그렇다면 내가 빨리 생계를 해결한다면 내가 그때 20대였으니까 내가 직장에서 다니지 않더라도 내 생활을 유지할 정도만 된다면 그 다음부터 나는 자유가 아닐까? 그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대단한 컨셉을 먼저 생각했던 게 아니라 첫 번째 내가 혼자 자립할 수 있는 돈을 아메로 만들어야겠다. 그걸 생각한 거예요. 돈은 어디 있을까? 돈은 PB가 바꿔준다. 그럼 PB는 제품에 있다. 그럼 소비자를 좀 만들어야 되네. 자연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그냥 소비자를 만들면 돼. 그 사람들이
직장 다니는 건 그렇다고. 내가 아메에서 체험 만들면 아 이건 좀 쭈글시하고 쭈글시한 편 아시나? 할 수 있겠지만 일단 그렇지 않아요. 본질을 바꾸면 이건 내 일이니까. 내가 월급을 200만 원, 300만 원 받더라도 나는 그 돈의 스토리를 모르거든요. 왜 주는지. 하지만 이 돈은 내가 정확히 스토리를 알고 있어요. 3%, 6%, 9%라든지. 그러면 예측할 수 있어요. 이분들은요 지금 받고 있지만 언제 받을지도 모르고 얼마큼 키워야 할지도 몰라요. 본인이 못 키워요. 이번 달 500인데 나 다음 달 1000만 원 받아야 이게 안 돼. 안 돼. 인사 시스템 오류 나요. 이렇게 안 돼. 근데 아메에서는 지난달 100만 받다 이번 달 200만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1년 지나면 더 올릴 수 있고 몇 배씩 할 수 있어요. 왜냐? 내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이게 플랫폼 경제로 돌아가는 거야. 그때부터. 그때부터 진짜 사업같이 보이죠. 그때까지는 내가 사업이라고 우기지만 아직까지 아무도 사업을 봐주지 않는 내 속엔 나만의 사업이 있는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저는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하고 싶은 걸 많이 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뭐라고? 저는 뭐 배우는 거 좋아하는데 제가 지난달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국 상하이를 갔다 왔고 사실 리더십 컨퍼런스 갔다 왔는데 이분 따라 갔다 왔죠. 이분이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근데 잘 모르니까 근데 가서 보니까 정말 시대가 변하는 게 맞구나. 정말로 우리가 모르는 동안 우리는 그냥 서비스로 받아 모르겠지만 진짜 변화 선도에 있는 사람은 정말 치열하게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구나. 봤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 갔을 때는 리더들 메시지 좋았지만 이런 데 와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구나. 자기 돈 비싸게 내더라도 이 초기 서 있는 사람이 있구나. 그럴 때 전 동기부여를 받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린 이런 미팅을 그냥 무료로 오고 하는 거 있지만 밖에서는요 조금의 그 변화 촉을 잡기 위해서 자기도 엄청 써가면서 다니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뭐 아메 미팅이 아니더라도 내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경쟁을 가지겠습니까? 난 그래서 우리가 과연 준비가 돼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뭐 오늘 들으면 뭐 다 들어본 얘기네. 그럴 수 있어요. 다 아는 얘기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돌아가서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과 뭐 남해가 아니라면 다른 걸 계속 알아보는 사람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사업 통해서 철이라는 걸 하게 됐죠. 저희 스폰서는 철이셨고 제 와이프가 철이한테 쟤랑 제 와이프가 굉장히 빨리 결혼했거든요. 만난 지 43년에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잘 모를 때 결혼했는데 제 동생이 뉴질랜드 한 달 동안 간 적이 있었어요. 뉴질랜드 갔다 오니까 자기 집에 형수님이 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해하죠. 그러더니만 짐을 싸고 다른 집으로 나갔어요. 그냥. 오자마자 나간 거예요. 그냥 오자마자 나갔더니만. 근데 제 동생이 왔는 날 제 와이프가 뭘 했냐면 남산 마라톤 100km를 뛰고 왔어요. 근데 남산 100km 뛰다가 아이고 오늘은 힘들어서 50km만 뛰고 왔대요. 50km 뛰었다가 앰뷸런스 실려갔었나? 앰뷸런스 실려갔다 온 거예요. 대박이죠. 운동화 6켤레 갖고 왔어요. 그거랑 같이 밀가루 2포대랑 건포도 엄청나게 갖고 왔어요. 그게 살림이 엄청났어요. 진짜.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해. 누가 옆에 있는지. 옆에서 뛰면 나도 뛰어야 돼. 계속 뛰어야 돼. 그래서 저도 이제 슈퍼맨 대회 뛰었고 싱가포르 아이랜드 뛰었고 그다음 하와이 가서 뛰었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저한테 주어진 자유는 도전할 수 있는 자유인 것 같아요. 운동도 해야 되고 그렇죠? 내가 도전도 하려면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직장에서 다이어트 하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왠지 안 먹으면 손해일 것 같고 먹기 싫은데 회식 같은 거 먹어야 되고 삼겹살 먹기 싫은데 먹어야 되고 근데 내가 오롯이 내 생활을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선택권이 있는 거죠. 종목을 정하는 거죠. 철인 도전해보자. 그럼 철인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8월 26일에 또 제주도 가거든요. 우리 연례 행사로 가요. 제주도 2호 대회 철인 3종 갑니다. 릴레이 뛰는 사람도 있고 개인이 다 뛰는 사람도 있고 그걸 우리는 필수 과정을 해야 돼요. 필수예요. 필수. 선택이 아니라 전공 필수야. 교양 선택이 아니라 리더라면 그 정도 뛸 수 있는 정신력이 돼야 됩니다. 그 필드 뛰면서 내가 얼마나 뉴트랄 얼마큼 꼬박꼬박 섭취했는지 검증하게 되는 거예요. 힘들어하지 마. 그럼 뉴트랄도 안 먹은 거니까. 그래서 2호 대회 가고 그리고 아메이에서 제가 20대, 30대 다이아몬드 되면서 또 외국에 나갈 기회가 돼가지고 여러 나라 갔었죠. 정말 제가 카운트 해보니까 30개 나라 정말 30개 나라. 전 이때 완전 아메이제가 팍 터진 것 같아요. 진짜. 와 내가 생각한 게 맞았네. 글로벌이 진짜 맞았네. 동네 다니면서 찹쌀케이크 구워가지고 약간 치아파리 소녀는 아니지만 뭔가 했지만 진짜 내가 생각했던 게 많아. 내가 시작할 때 그런 게 맞았구나 진짜. 이 세계가 있었구나 진짜. 내가 지금 조마조마했지만
빡 열렸죠. 너무 좋았어. 가서도 내 경험담 얘기하고 여기 이제 카자흐스탄이고 여기 대만이고 여기 스페인이에요. 아, 이 사람들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막 스피치 끝나니까 wonderful, fantastic 그러는데 와, 저는 이런 나라가 맞아요. 엄청 열정적이잖아요. 표현도 잘하고.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한국 남성분들이 50대 지나면 뭐라고 해야 되나? 센스가 커져야 된다고 해야 되나? 아, 굉장히 같이 하기 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감흥이 없는 그런가 보다. 비 오네. 벌써 가을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매력 없잖아. 저는 그러기가 좀 싫었어요. 뭐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모든 순간에 느끼고 싶었고 그걸 표현하고 싶었고 그걸 많은 사람 나누고 싶었는데 그러려면 정말 자유가 있어요. 내가 회사에서 오버하면 오버하지 말라고 그래. 내가 자영업하면 분답스럽다고. 근데 아메리카는 아무 상관없거든요. 그것이 자유죠. 내 감정을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하고 이 사람 조지예요. 25살이에요. 나이가 좀 있는데 25살인데 나이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 콜롬비아예요. 아, 콜롬비아 이 친구들 얘기도 안 통하는데 라틴어를 막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아메리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 조지가 왜 아메리카인지 아십니까? 콜롬비아는 어떤 생각 들어요? 콜롬비아는 약간 마약, 총, 약간 이런 느낌이래요.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자기 크라운을 써서 콜롬비아 이미지 바꾸겠대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내가 크라운 되면 전 세계에서 콜롬비아 이미지를 내가 바꾸겠다. 난 이게 대단히 멋있었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20대도 있는 것이 진짜. 여기는 제가 카자흐스탄 갔는데 이 친구들은 나라를 잃은 친구들이에요. 위구르 민족의 애들이에요. 우린 나라가 없다. 나라는 없지만 아메리카가 있다. 완전 멋있지 않아요? 우린 나라도 있잖아. 그렇죠? 뭐 없는 게 없잖아. 저는 그러면서 아메의 가치를 좀 보는 거죠. 아, 그렇구나. 정말 아메가 고맙구나. 전 세계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어떨지 모르겠는 걔네들한테 기회를 주고 있구나. 어떻게든. 저는 외국 나가면 더 기회 더 크게 봐요. 더 간절히. 이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한국만큼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 잘 돼 있죠. 배송 하루 만에 딱 되죠. 러시아 같은 데는 주문하면 한 달 만에 오는데 다 터져. 다 얼어가지고 그거를 뿌개가지고 녹여가지고 쓴대잖아. 우리처럼 바로 배송되지. 바로 오프라인 매장이지. 환경은 최고예요. 다만 우리는 좀 정신은 좀 강하시고 이분들 엄청 강하거든요. 진짜. 그리고 저희 김일팀 사랑의 몸 만드셔서 저도 청큰 멤버가 돼가지고 몽고도 갔다 오고 예 파워 5 만만히 걔 어디 갔지? 김일팀 갖고 가셨나? 어디 있어요 걔? 큰일 났다. 누가 훔쳐갔나? 걔 저기 있었는데 가출했나? 하여튼 지금 일본 가셨는데 저희가 사랑의 본부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저희가 결혼식 갈 때 저희 축의금 다 기부했거든요. 김일팀 그때 진짜 멋진 말 했어요. 야, 니네들은 받고 시작하지 마. 주고 시작해. 말 너무 멋있는구나. 정말 내기 싫은 거야. 내 돈인데. 속으로 내 돈인데요? 말은 멋있는데 내 돈인데. 근데 그때 냈죠. 진짜 그냥 냈죠. 그냥 따르니까. 어떻게 보면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천천클럽 올 수 있지 않았을까. 저희가 천천클럽 1회부터 계속이거든요. 저희가 천천클럽 넘버 19에 19금이에요. 19금. 딱 19번이에요. 19번째 천천클럽. 저희 팀들한테 나누기도 하고 팀들이랑 기획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뭐 톡복사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기획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도 재밌어요. 그냥 이런 미팅 정도 하지만 우리가 야 어떤 미팅이 좋을까 이거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약간 퇴근하고 하는 벤처 같은 느낌? 다 잡들이 다 있는데 퇴근하고 자기 분야를 다 쓰는 거예요. 서동리들은 IT 전문가, IT 전문 좀 보태라. 또 홍진아 같은 투자 쪽으로 좀 얘기해라. 김정민 변호사는 법률 쪽으로 한번 봐주세요.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재밌는 거예요. 일이 재밌는 거죠. 일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우리가 이걸로 이번 달 물론 비즈니스니까 성장도 해야 되고 매출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가장 큰 즐거움 느끼는 건 뭐냐면 정말 이렇게 소울 맞는 사람들이 뭔가 모여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 그게 굉장히 짜릿해 못하는 거죠. 그런 건 뭐냐면 저는 이제 다음날 출근 안 하니까 미팅을 막 11시, 1시, 2시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때 조금 미안함이 있죠. 스폰서님 안녕히 주무십시오. 저는 내일 출근합니다. 그래서 가요. 막 자고 막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하면 되니까.
그것들이 즐거운 거죠. 그리고 제가 이런 것들을 또 많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니까 하면 좋아요. 네. 저는 이게 artistic entrepreneurial life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포지션 제가 만들었죠. 아까 제가 아메이 하면서 어떤 얘기했죠. 트렌드에서 브랜드하고 컨셉 디자인하고 네트워크 이펙트하고 플러스 말씀드렸죠. 그걸 개인화 시킬 수 있어요. 저도 브랜드를 만들고 싶고 저도 제 비즈니스를 컨셉화 시키고 싶어요. 야 정말 멋진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그 에너지를 같이 응집시켜서 새로운 컨셉을 만들 수 있다. 우리가 그냥 아메이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아메이 아니면 더 나가서 글로벌에 우리가 제시할 수 있다. 우리가 선도할 수 있다. 뭔가 난 그렇다면 우수한 사람 다 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하자. 우리 리더할 수 있어. 새로운 거 제안하고 우리가 만들 수 있다. 기술 변화 엄청나기 때문에 뭔가 적용시켜보자.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는 거죠. 네트워크 이펙트는 뭐냐면 여러분이 혼자 할 때 힘들지만 같이 오는 파트너가 1명 늘고 2명 늘고 3명 늘고 그러면 사업은 점점 쉬워져요. 점점. 저도 제가 사법시험 하다가 그만뒀기 때문에 직장 1년 다니다 그만뒀기 때문에 직장인을 후원하기 어려웠어요. 근데 내 파트너가 직장이 되니까 직장 후원하기 쉬워요. 내 파트너가 변호사 되니까 후원하기 쉬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엔 내가 어렵게 생각했던 일들도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쉬워진다는 거죠. 그냥. 그래서 저는 마무리하면서 이제 올해 다 갔잖아요. 아직 많이 남았나? 네. 저도 이제 지난 1년간 이 아메안에서 많은 경험을 했었고 또 이런 자리에 제가 12번 쓴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하면서 저도 준비하고 다시 생각하고 준비하고 저한테도 성장의 기회가 많이 됐거든요. 정말 여기서 참여해 주시고 정말 아침부터 제가 여기서 이제 다시 말해 아침부터 오셔서 정말 줄 서 제가 불편한 거 알아요. 근데 저는 그 열정이 정말 대단하고 정말 격려해 드리고 싶고 여러분 정말 수고하셔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 좀 더 성장한 모습으로 같이 만나 뵙길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